오늘은 드디어 9.5장 타레였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바빴기도 하고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나? 최근에 좀 바빴기도 하고 천천히 밀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9.5장 조금 늦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었거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여긴가? 여긴가 보다. 장례식.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아, 우리 잃어버린 친구들 장례식부터. 오늘 마틴을 비롯한 LC 연구원들의 장례식이 열렸다. 수감자들과 함께 도시를 기획하며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경험은 없었기에 조금은 낯선 감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는 수감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몇몇 수감자들이 장례 절차나 예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메르소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있었다. 예의를 표할 수 있다면 세세한 손동작은 중요하지 않다. 저기, 이건 어디 두면 돼? 우측 방향 세 번째 기둥 아래. 번잡스럽군. 엄숙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안내는 그새 까먹은 건가? 이해 좀 해줘. 장례 같은 거 거의 참석해본 적이 없거든. 메르소는 잘하는 거 보니까 이런저런 장례식을 치러봤나? 그래서 매뉴얼 좀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밑줄까지 쳐줬는데. 미안해 이스. 30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읽기가 힘들더라고. 분명 수감자 전원은 장례식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티자에서 그 흉흉한 저택을 방문했을 때 말이다. 아, 그 히스클리프 군의 저택에서 일어난 주인 없는 장례식을 말하는 것인 겐가? 야, 오랜만에 하니까 동키가 안 되네. 어떻게 하더라? 야, 동키 목소리 어떻게 하더라? 아, 그 히스클리프 군의 저택에서 일어난 주인 없는 장례식을 말하는 것인 겐가? 주인이 없었으면 웨어피어페에 공증까지 세워서 소유권 분쟁을 펼칠 리도 없었겠죠. 제가 내내 말했지만 그건 단순히 가문 불화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무명찰이라고. 무명찰이라. 상황이 그렇다 하니 어쩔 수 없었네만. 적어도 이름 정도라도 알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아, 왜 이렇게 어렵지 한국말? 정도라도 알 수 있었다면 좋았으리란 아쉬움은 남는다네. 이름은... 캐서린의 장례식이었지. 히스클리프만 알아서 표정이 안 좋아. 어떡해. 관련된 지역신문을 과거 5개년치 탐독했습니다만 그런 이름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님. 됐어, 시계대가리. 너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냐? 황금가지의 영향이겠지. 어느새부턴가 다들 이상한 이야기로 워드링할 지에서 겪은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 황금가지는 그 저택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었고 넬리는 헤르만의 꼬드김에 넘어가 황금가지를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꾸몄으며 린튼의 실험은 죽은 동생을 위한 연구였던가. 돈케호테부터 페au스트까지 똑같이 이상한 기억을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을 보고 나선 나와 히스클리프는 서로의 기억만 가끔씩 확인할 뿐 수감자들의 기억을 바로잡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캐서린과 엮여있던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황금빛으로 위조된 이야기로 덧칠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아무튼 그때는 뭐라고 할까? 애도를 표할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히스클리프 씨는 길길이 날뛰지. 힌들리라는 사람은 유언 집행을 방해하지. 어휴. 장례식이라는 건 원래 그런 식의 건가 싶었는데 역시 평범한 건 아니었던 거지? 아니요, 뭐 제대로 된 장례식의 절차를 갖추는 곳이 더 드물 것 같아요. 저도 이곳저곳 돌아다녀보긴 했지만 그럴싸한 걸 본 적은 없었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관도 준비하고 유언 낭독도 있고 어쩌면 절차가 있는 척이라도 했으니 워더링 하이츠가 그럴싸한 편이었을지도요. 아무래도 도시에선 장례식 자체가 평범한 일은 아닌 모양이다. 아무래도 사람의 가치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은 죽었나 보다 하고 말겠지? 이것에서도 장례라는 건 꽤 사치스러운 문화일세. 누군가 죽었다고 휴가를 선뜻 내어줄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추모 공간으로 이용할 만한 땅 자체가 원체 비싸기도 하지.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죽은 자리에 놔뒀어. 그러다 눈 뜨고 일어나면 시체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지. 괜히 없는 돈 끌어모아다가 어디 묻어뒀는데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곤란하잖냐. 소문? 돈 되는 게 같이 묻혔다느니 팔 하나가 고급 의체라느니 뭐 그런 것들. 그러면은 괜히 그런 소문 돌면은 그 고인 모독 되는 거잖아. 죽어서까지 편히쉬질 못하는 꼬라지를 보는 것보단 그냥 놔두는 게 낫지. 묻을 방이 있는 분들은 묻어주는 편이었어요. 물론 묻을 방을 제적이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요. 그 말에 호헤나임은 코웃음치며 고개를 푹 숙였다. 다 무의미한 짓이라네. 죽은 자를 위로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산자에게 변명거리 하나 쥐어주기 위한 이만한 돈을 태우는 것일 뿐이지. 호헤나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심정인 걸까? 떨군 고개로는 표정을 알아볼 수 없어 추측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장례식은 그리 길지 않았다. 짧은 묵념과 더 짧은 이별의 문장들. 아직 전부 회복되지 않은 알리사까지 참여해 마지막 조의를 표하고 나서야 관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마튼과 연구원들의 죽음이 완전한 끝을 맺었다. 그럼 이제 떠나시는 건가요? 그레고르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남아있을 거야. 맞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리 벌레고르 어떡함? 그레고르 씨가 안정되기 전까진 계속 머물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아하. 변신 이후 쓰러진 그레고르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렸다. 호헤나임은 진단 후에 몸 상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최악으로 치달은 심리 진단 결과도 보여주며 당분간 전투 수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더해주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당분간 떠나진 않으시겠네요. 그럼 싱클레어 씨, 좀 저희 부서에서 잠시 데려가도 되겠죠? 응? 저를요? 네. 싱클레어 씨에게 발현된 표지에 대해 조사하고 싶다는 것 같아서요. 뭐 상부에서 이미 승인한 거라 허락보다는 통보에 가깝긴 한데요. 조사요? 무슨 간단한 생체 실험일 뿐이야. 진정. 어떤 부분을 진정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생체 실험을 좀 해볼게. 생체! 말을 그렇게 단순히 피부 체크하거나 상담을 할 뿐이니까 겁먹지 마세요. 물론 허락해주신다면 다른 방식도 허락 안 할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꽤 적극적으로 연구 및 관찰 요청을 보냈다네. LCA의 거울 세계관 측 부서에서 자기들이 먼저 조사해보겠다고 한 걸 팀장님이 겨우 막아주셨죠. 거기로 갔으면 몇 달은 자꾸 안 보내줬을걸요. 그러니까 협조. 마침 부서원들이 나왔네요. 애도를 마친 연구원들이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것을 본 알리사는 손을 몇 번 휘저기더니 순식간에 싱클레어를 포위하듯 둘러섰다. 자, 잠깐만요. 제발로 갈 테니까 아프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미안. 밥 먹고 시작했더니 목이 좀 안 나오네. 잠깐만, 물 좀 마실게. 힘내, 싱클레어. 쩔쩔매는 목소리를 들으며 싱클레어에게 마음속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넌 같이 안 가냐? 저는 다시 장기 치료실로 돌아가 봐야 해서요. 저는 제가 연구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유급 병가가 연구보다 조금 좋지 뭐예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두게. 아마도 올해 우리 부서에서 신청할 모든 연차 신청의 결과는 반려일 테니. 하긴 평범한 회사라면 1년에 일주일 이상 쉬기 힘든 게 사실이죠.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알리사가 떠나가자 싱클레어는 사라지듯 연구원들에게 들려 사라졌다. 그럼 저희도 슬슬... 다들 일이 있는 거야? 저는 그레고리 씨가 걱정되어서 찾아가 보려고요. 일 도와주겠다고 한 게 있어서 가봐야 해. 이거 설마 생체 실험 얘가 도와주는 건가?
그때 정기검진 때 그거 마냐? 전 싱클레어 씨 따라가서 좀 쉬려고요. 혹시 선 넘은 실험 같은 게 있으면 말리기도 하고.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단테. LC에 머무는 동안 각자 도와주는 일이 있는지 저마다 다른 이유를 말하며 수감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다들 바쁘네. 이제 주변에 남아있는 건 연신 담배를 피워대는 료시와 그새 사라진 베스파의 흔적을 수소문하고 있는 돈키호테, 그리고 멀뚱멀뚱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파우스트뿐이었다. 야, 파우스트도 이럴만해. 멍청한 파우스트 당했잖아. 지금 돈키는 특색 그 포켓몬 도감에다 넣어야 돼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있고, 류시는 아마 아라야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날 거여가지고 저러고 있고, 파우스트는 멍청한 파우스트 당해가지고 멘탈 좀 아플 거고. 게젤 샤프트에 접속하고 있는 걸까? 한가해 보이는군 관리자. 이제 나는 무얼 하지 하고 고민하는 사이 여러 서류에 서명을 하던 호에마임이 일을 끝마쳤는지 내게로 걸어왔다. 마침 자네와 수감자 류슈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잘 됐어. 잠시 시간 좀 비워주게나. 부탁할 일? 일. 이 뭐지? 라고 때가 묻는군. 내 말을 류슈가 통역했다. 통역은 다른 사람 구해보라고 쏘아붙이던 류슈가 웬일로 나서준 건 고맙긴 한데,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인가? 통역이 필요한 말로 통역해주는 건 제법 신선했네. 아무래도 사람이 더 필요하겠군. 아, 이번에 류슈 하이라이트 인격이 나왔잖아. 근데 거기에서 나는 좀 울컥했는데, 킥이 뭐였냐면 류슈가 줄임말을 안 쓰더라. 아라야가 있는 세계관이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거든? 근데 줄임말을 안 쓰는 걸 보면은 있었더라도 일찍 죽은 세계관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보고 좀 눈물 날 뻔했어. 호엔하임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괜찮은 생각이 났다는 듯 LCCA 직원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누군가를 불러세웠다. 자네들이 모르면 누가 한다는 겐가? 잘 듣게, 바가지 머리에. 거기 자네도 이쪽으로 오게. 오잉? 본인 말인 겐가? 돈키호테에게 붙잡혀서 베스파 행방을 취조당하던 LCCA 인원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뒤도 안 보고 사라져버렸다. 그래,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네. 하지만 본인은 아직 노란 작살다리와 대화할 것이 아직... 기사도 정신을 중시하는 자네가 이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진 않을 테지. 야, 호에나임 똑똑하다. 잘 써먹네. 야, 왜 이렇게 똑똑함? 어떻게 구슬리는지 바로 파악이 이미 끝난 상태야. 아직 조수군과 구분이 필요하니 자네는 2호군으로 하면 되겠어. 조수 2호라는 뜻일세. 남아있긴 하지만 곤란할 저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지. 그래서 본인이 뭘 도우면 되는 겐가? 아무래도 관리자의 번역을 4번 수감자에게 맡기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군. 그러니 관리자가 하는 말을 내게 전해주게. 오, 어렵지 않은 일이군. 하지만 이 무엇인지 본인은 모르는지라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네. 수감자 류슈가 아니라 관리자가 한 말을. 우리 애는 착했네 진짜. 우리 쩡이 애는 착해요.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네요. 자네에겐 질문하지 않았네만 지금 상황에선 반가운 오지랖이 아닐 수 없군. 비합리적인 인선과 비효율적인 일처리를 차마 지켜만 보지 못했을 뿐이죠. 파우스트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이런 음험한 계획을 짠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튼 관리자, 부탁할 일은 거미집의 뒷문 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일세. 오! 거미집의 구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모든 상황을 감독한 관리자와 4번 수감자일 테니, 그럼 바로 거미집으로 가자는 거야? 자넨 이제 됐어. 그럼 바로 거미집으로 가자는 거를 부탁 좀 하지, 파우스트. 뭐 그러죠. 내 질문을 파우스트가 제대로 통역해주자 호에나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지금 즉시는 아닐세. 데려가야 할 사람이 있거든. 데려갈 사람? 내가 고개를 갸웃하자 호에나임은 안경을 고쳤으며 이렇게 말했다.
거미집에서 생포한 포로. 윙! 누구? 아, 키라! 키라 맞아! 반갈죽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붙었잖아. 그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네. 야 이거 공방에서 봤을 때 진짜 충격이었는데 키라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자, 생존자. 나 이거 부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부금 뭐라고 치면 나오지? 이거 부금도 가지고 싶은데. 내 장례식 때 이 부금 나오면 좋겠다. 내가 장례식 때 너네들 다 초대할게. 이 부금 틀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식에는 리카르도 우리 중지 부금 틀고 이제 불사조 부활합니다 이러면 이제 둠둠둠 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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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이렇게 해가지고 갈게 우리. 생존자. Shattered Memories였나? 아하. 호헨하임의 안내를 따라 방문한 곳은 병실이라기보단 취조실에 가까워 보였지만 주변에 있는 기기는 하나하나 꽤 비싸 보였다. 시설이 좋아 보이네. 상부의 지시사항이었을 겁니다. 도시의 결손된 신체를 복원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당한 비용으로 하반신 전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복원하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했을 테죠. 이게 적당한 비용이면 대체 다른 방법은 어떤 식이길래. 알싸한 약품 냄새가 가득한 창문 하나 없는 방. 그 중앙에 놓인 침대에 걸터앉은 키라는 두 발을 흔들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 절반이 베었던 것 치고 수감자들의 시선으로 보았던 모습과 다른 점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이구,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다시 붙은 거구나. 이게 너무 불쌍하던데. 이스키라 저희가 인격수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외로워 보이고 친구도 없고 사랑이 너무 고픈 거야 애가. 그래서 나 그것도 너무 마음 아팠어. 정보 확인을 위해 생포했다고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하네요. 아, 추궁할 만한 정보가 추려지지 않아 신문을 미루고 있었다네. 지금까지 거미집에서 발견된 문서나 물품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에 인력을 총동원 중이었지. 그럼 왜 온 건데? 거미집에 최근까지 거주했던 자의 정보가 필요한 업무가 생겨서 말일세. 의도한 대로 자네를 쓰기로 상부와 이야기를 끝내두었지. TV도 없고 만화책도 없고 가져다달라고 해도 기분 나쁘게 째려보다가 쌩 까버리고. 그러다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것 같아! 키라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 쏘아붙였지만 호에나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달라 하지 않았네. 쓴다고 했지. 뭐? 자네가 살아있는 이유는 자네를 통해 회사가 창출할 이익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네. 세간에서는 기대 이익이라고 하던가. 가치가 없었으면 자네는 진즉 처분되었을 거야. 자네가 쓰고 있는 이 방의 하루 유지비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값이 없더라도 아까워할 위인들이라. 야 호에나임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회사에서도 자네의 가치 추정을 제고하는 회의가 열리겠지. 방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경 이렇게 다시 고쳐 쓰는 효과음을 넣어놨네. 되게 디테일하다. 뭐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진 않을 거야. 아마 처분하자는 결론이 날 거라 생각한다네. 평소에도 호에나임의 말엔 날카로운 가시 같은 면이 있었지만 유독 키라에게 하는 말은 더 날이 서 있는 것처럼 들렸다. 단물말 쪽 빨아먹고 죽일 거면서 협박을. 내가 너희 회사 놈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뭐가 좋다고 살려주겠나고. 회사 차원의 복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건 꽤 신기한 관점이군. 중지 같은 뒷골목 조직과 달리 회사는 되도록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네. 중지의 제자로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가치, 그리고 중지의 큰형님에게 단련받은 전투 능력, 이 두 가지를 회사는 높게 평가했을 테죠. 쫀심도 없나봐. 자네는 제법 운이 좋아. 네? 갑자기 뭔 솔? 다른 회사였다면 지금처럼 협조를 구할 이유가 없었을 거란 말일세. 진작 머리를 열어 그 안에 뇌를 꺼내 정보를 끄집어냈을 테니. 자백제부터 최면역 유도신문, 전기자극법, 뒤틀림이나 환상체를 이용하는 법까지. 뭐 이쪽에도 자네에게서 정보를 캐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네. 그냥 말하자 키라야. 우리 그냥 야 자수하고 광명 찾자 우리. 그저
그런 후유증이 남는 야만적인 방법을 LC는 취향상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아무쪼록 취향이 같았으면 좋겠군. 아저씨, 졸라 짜증나. 그건 피차 마찬가지일 테지. 호hen하임은 할 말을 마쳤다는 듯 살벌한 경고를 남기고는 지글이랑 보글이 적당히 데리고 나와주게. 아무래도 오늘따라 나답지 않게. 아니, 이 말도 꽤 우습군. 호헨하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 자기 연구원들이 죽어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교적 옛날보다 표독할 수밖에 없네. 얘도 아무리 이성적이게 대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구나. 장례식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부탁하지 관리자. 이런 일은 나보다 자네들이 적격일 테니. 나에게 키라를 데리고 나올 것을 부탁하며 먼저 밖으로 나갔다. 죽은 연구원들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마주하기엔 썩 좋은 인물은 아니었을지도. 그러면 뭐라고 부탁해야? 고민하는 사이 의외의 인물이 키라의 앞으로 나섰다. 요시히데? 이놈 마티아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지. 그런 거 아니야. 날 피해서 베어봤자 치명상은 못 줬을 테니까 나까지 베어서 머리를 노려봤던 거겠지. 그리고 아빠 말대로 가족끼리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나 너무 마음 아파. 가족끼리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라니. 속할 것도 없이 내던져진 중지가 가족을 운운하고 있다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습지 않나? 그거 내던져졌다고? 마티아스 그놈은 큰 형이지만 큰 형이 아니었다. 사고를 쳐서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해줘도 안에선 언젠가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하면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족 취급이었지. 요것도 인격스에서 어렴풋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건 그놈의 자식이었던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저 바가지 머리도 같이인 게 당연하지 않나? 같은 취미? 요식은 설마 그대도 해결사에 대한 열정까지?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돈키호테의 입을 재빨리 손으로 막았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고민이 길다는 거다. 죽을지 살지 선택이 어렵다면 차라리 내가 단축해주지. 순순히 협조해라. 싫다면 지금 바로 머절이다. 머저리. 머리 절단이다. 그게 무슨 뜻인데? 순순히 협조하는 게 싫다면 지금 바로 머리를 절단해주겠다는 뜻이다. 니놈이 그렇게 좋아하는 의리놀이하기에는 머리 절단도 나쁘지 않을 테지. 뭘 캐구려. 몰라, 알았어.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걸로 설득이 되는 거야? 멋있게 죽고 퇴장하는 해결사는 생각보다 별로 안 세. 진짜 센 해결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성장하는 쪽이더라고. 이거 지금 애니식 국룰을 여기다가 지금 적용하는 거야? 뇌행은 그래도 나름 꽤 쌌는데. 일단 살아. 그래, 일단 살아. 뇌행급으로 죽을 거 아니면 근데 사는 게 맞기는 해. 그렇게 간지나게 떠날 거 아니면은 사는 게 맞아. 그런데 요시히데, 너 그걸 왜 그렇게 줄여? 손절은 들어봤어도 머저리는 처음 들어보네. 키라의 물음에 요시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담배를 잘근 씹을 뿐이었다. 나 눈물 버튼 어떡하지? 지금 아니야, 눈물 흘릴 건 아닌데 지금 갑자기 약간 좀 쌌어 방금. 좀 그 담배 이렇게 딸깍하는 거 좀 쌌어. 훅 치고 들어와 막 이렇게. 나 아직도 사이카이를 들으면 우는 병이 있단 말이야. 나 그 사이카이 거의 영구적으로 PTSD가 있어, 나에게는. 구장이 너무 커서. 그런데 괜찮을까? 저자도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 텐데. 그럴 리가. 시계. 문신도 절반이 날아갔고 장부까지 빼앗긴 놈이 중지에 갖지 않은 의리를 따르겠다고 덤빌 것 같나? 그리고 아니, 직접 듣는 게 낫겠지? 어이 마티아스, 그놈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지? 그건 당연히 아빠가 더 약했으니까. 그래,
그놈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지. 키라는 불퉁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순순히 침대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던 호헨하임을 안으로 불렀다. 설득은 성공적이었나 보군. 따라오게. 무기는 탁자 위에 뒀으니 위급 상황에선 그걸 쓰게나. 뭐야? 이거 맞아? 무기가 안 뽑히는데? 아, 승인 없이는 사용하지 못할 거야. 장비 코드를 좀 만져뒀거든. 자, 그럼 바로 거미집으로 가지. 기다리는 동안 뒷문은 이미 가동시켜 두었다네. 떨떠름한 표정으로 뒤따르는 키라와 함께 우리는 거미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 너무 재밌다. 후, 진짜 재밌다. 아, 벌써 너무 재밌다. 아, 나 림보스 사랑하네. 웨이페어러. 맵도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인격 편성 불가. 어떡해, 우리 벌레씨. 저런. 아이고, 야, 이것도 좀 우프다. 이렇게 해놓다니. 자유로워질 수 없어. 네. 이 떨림. 전시 준비는 완벽. 왔군. 부름. 걸맞는. 내 차 가시죠. 가시죠. 내 차. 걸맞는 곳이어야. 강습 준비 완료. 구장 이후로 벌레씨 고정이야. 아무래도.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성적인 약지 야수파 스튜던트. 아, 얘네구나. 어차피 얘네는 피다각 할 거긴 해. 강력한 원색 블레. 그러게 스토리 왜 없어요? 그러게? 스토리가 스킵됐다고? 이거 스토리가 스킵된다고? 그럼 어떡해요? 아, 이벤트 때문에 스토리 버튼을 보고 해야 된다고? 전투전으로 봐야 된다고? 포기를 하고? 클리어를 해놓으면 강제 스킵이라고? 그래. 아니, 나 그 이벤트 때문에 미리 해둔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안 좋아진다고? 다리에 발도. 아니, 이거를 이렇게 억가를 당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맞아요? 그 밖의 이야기. 여기로 가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여기로 가야 되나 봐. 웨이페어러. 아니, 이러면은 난 맵을 어떻게 봐야 돼? 전투 칸에 들어가가지고? 전후가 된다고? 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컨티뉴가 하는 스토리. 요렇게. 대박. 감사합니다. 나 I didn't know this. 나 처음 알았어. 보통은 너네랑 같이 미니까 이거를 다 비슷하게 가는데 이번 거는 내가 이벤트 때문에 미리 해두느라 중간 정도까지밖에 안 하긴 했어. 며칠 만에 다시 방문한 거미집의 풍경은 이전과 사뭇 달라 보였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텅 비어있는 싸늘한 분위기가 끝없이 이어진 공간들은 여전하지만 칼리스토가 설치한 작품들은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뒷문 곳곳에는 생소한 장치가 달려있었다. 사실 너네랑 같이 하려고는 했는데 이 이벤트 끝나기 전에는 못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메루소를. 내가 저 메루소만 콜렉트하면 올 콜렉인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메루소를 포기할까 하다가 올 콜렉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벤트를 해버렸어, 내가. 내가 진짜 저거 하나만 모으면 다시 올 콜렉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저걸 놓치는 순간도 다음 시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메르소 가지고 싶어서. 자, 그런데 저자들은 누구인 겐가?
그새 수상한 놈이 늘었군. 우리가 경계의 기색을 내비치자 호hen하임이 앞으로 나서서 특이한 복장을 한 자 중 한 명에게 손짓했다. 아무래도 상호 간의 소개가 필요하겠군. 이쪽은 거미집의 뒷문 조사에 협력해줄 웨이페어러 컴퍼니의 앨런 팀장. 웨이페어러 컴퍼니? 림버스 컴퍼니와 제휴를 맺고 포탈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공식적인 명칭이지만 신생 W사라는 이름으로 언급드린 적이 있었을 테죠.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들끼리 이야기할 땐 림버스 컴퍼니를 신생 엘사라고 부르긴 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곳이 비슷하다 보니 이런 공통점이 있군요. 아몽가스! 아, W사를 새롭게 노리고 있다는 거기구나. 바라보는 곳이라는 건 아마도 날개를 말하는 것 같다. 구 L사는 이미 몰락했고 W사는 몰락하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본사에서 현장 업무를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LCB 부서의 관리자와 수감자들이라네. 그러고 보니까 로보토미도 L이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나 처음에 로보토미가 로보 핵할 때 R인 줄 알았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늦게 로보가 L로 시작하는 걸 알았었던 것 같아. 다들 업무를 처리하는 이 L에는 소수만 참여할 예정이지. 이해합니다. 로봇인 줄 알았어 나도. 현장에서 뛰는 부서들은 대체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편이니까요. 이 정도 인원을 지원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 좋은 태도로 답한 앨런이라는 자는 이내 무거워 보이는 헬멧을 벗고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너무 흑막상인데요? 이 미소가 너무 흑막 얼굴 아니에요? 착한 척하다가 알고 보니까 막 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반갑습니다. 개통사팀 팀장 앨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파우스트가 내 말을 옮기려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내 째깍거림에 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듯 아니면 정해진 말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듯 묘하게 이상한 호흡으로 다음 말을 늘어놓았다. 동랑성 림버스사의 난 아이전 소스케를 몰라. 단테 씨와 버스 부서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뒤틀림 해결을 미끼로 내걸고 자사 상품을 판매해 T사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다고. 대외적으로 뒤틀림을 해결해준다고 했었지. 근데 자사 상품은 뭐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번 업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 개웃겨. 대외적으로 파우스트산에서 병먹금 당해서 그냥 이번 업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통역 담당자분이신가요? 그럼 차후에 답변을 들을 일이 있다면 두 분이 함께 했을 때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파우스트는 통역 담당자라는 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보였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앨런이 호헨하임과 이야기하는 사이 슬쩍 내 옆으로 아까 전 물음에 대해 답해주었다. 모노리스 판매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사 대표인 허버트 씨의 요청으로 그 공로가 저희 LCB의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그렇게 난 거구나. 협의사항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뒷문 너머를 확인하는 절차에 도움을 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알고 계신 뒷문 연결 지점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런의 말이 끝나자 호헨하임은 눈치를 주듯 키라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불만스러운 듯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이면서도 키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이나마 입 밖으로 꺼냈다. 의체 삼촌 방은 나도 잘 몰라. 그나마 저 문이랑 저쪽 문에 알비나가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서 파밍하러 가는 건 본 적이 있는데 파밍? 그 재료를 찾으러 갔다고. 그렇군요. 그럼 재료라고 한다면 사람 장기 같은 거 잔뜩 들고 오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거야. 아마 어디 뒷골목이랑 연결되어 있겠지. 뒷골목. 더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까? 짱나니까 너 캐묻지 마. 뭔데? 그거 말곤 진짜 모르거든. 앨런이 굳은 표정으로 잠시 키라를 빤히 쳐다보나 싶더니 관상은 뭐다?
과학이다. 어느새 주먹이 뻗어져 있었고 거기에 맞은 키라가 고개가 팩 꺾여 있었다. 세상에. 가뿐히 피할 줄 알았던 키라는 아무런 예상을 못했는지 놀라서 동그랗게 커진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다. 와 씨. 야 오늘 제목 바꿔야지. 9.5 관상은 과학이다. 와 깜짝 놀랐어. 야 바로 정색하길래 진짜 놀랐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림버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림버스 너무 자극적이야. 림버스 너무 자극적이야. 아니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분명 주먹이 뻗어지고 닿기까지의 과정이 어딘가 이상했는데. 방금 쳤냐? 갑자기 이게 뭐함? 예상치 못한 앨런의 행동에 키라가 당황하는 사이 돈키호테가 싸늘한 어조로 경고하듯 입을 열었다. 그대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 겐가? 동행 중에 덜 잘한 애가 사리분별도 못하고 칭얼거리길래 이 정도의 경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귀사의 자산을 해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앨런 팀장, 자네의 회사에서는 그런 행동에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네. 그러니 한 번 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오늘 예정된 협력 일정이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군. 실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죠. 와 진짜 기존세네. 순순히 물러난 앨런과는 달리 키라는 호헤나임의 대처에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시비는 저쪽이 털었는데 한 대 맞고 끝내라 이거야? 짜증나게. 상황에 대해 불평만 할 뿐 다행히 앨런에게 덤벼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아까 그 이상한 주먹 그건 뭐였던 걸까? 통상적인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웨이페어러사가 취급하는 모종의 기술 중에 하나일 테죠. 다시 업무로 돌아가지. 수감자 류슈, 자네가 알고 있는 정보도 앨런 팀장에게 알려주게. 저 문은 약제 보호구역과 이어질 거다. 왼쪽에 있는 문 2개는 왜인지 핀물로 X자가 칠해져 있었던 것 같다만.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이다. 기억이 흐려.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군. 이걸로도 괜찮은 건가? 인식할 수 있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웨이페어러사의 지도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었을 때 인식 밖의 위험한 공간과 연결된 가능성이 낮다는 거니까요. 그럼 연결 확인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문부터 시험하나요? 수감자 류슈가 말한 눈부터 열어보는 걸로 하겠네. 뭐야 안 믿긴다 이거야? 이럴 거면 왜 들여왔대? 이죽거리는 키라를 뒤로하고 앨런은 문에 이런저런 장치를 설치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스러워 보이는 하얀색 문이 열렸다. 그럼 들어가지. 호헤나임 군도 같이 들어가는 겐가? 업무 방식에 대한 인수인계가 필요할 것 같아 이번만 동행할 걸세. 좋아 들어가자. 동물 전시회 같은 건가? 와 아니 나 순간 여기 뒤에가 더 보고 싶은데 얘가 가려가지고 내 버추얼 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순간 내가 단테니까 나를 꺼야지 이러고 있었네. 나 왜 이러지? 야 이거 뒤에 안 보여가지고 딸깍. 근데 나는 미니죠? 밝은 조명에 수감자들이 됐다. 알아서 사라져주네. 수감자들이 눈을 찌푸리는 사이 먼저 둘러본 주변은 온통 모형인지 박제인지 모를 동물들로 가득했다. 무언가를 전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잡음 하나 없이 조용해서 엄숙함마저 느껴진다. 그 고요함을 깬 것은 의외로 돈키호테가 아니었다. 와 스케일 미쳤네. 이거 지난번 에이디오페 데우스 특집편 잡지에 나온 그 고래잖아. 병실에서부터 기죽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던 키라가 조금 밝아진 목소리로 탄성을 질렀다. 실물로 보니까 장난 아니네. 이런 걸 쪽빈 노이는 작살 한 방으로 잡는다 이거지? 오 데우스의 고래구나. 우리가 마주친 적 없는 개체 같기는 하지만 특이점을 통해 유전자가 조작된 생물부터 외곽에서 볼 수 있는 괴물까지도 보이는군요. 생생 안에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아니요 살아있지는 겠냐고. 이치 삼촌이 말했던 걸 생각하면 살아있는 걸 저렇게 모아놓은 약재 동물원도 있다고는 하던데. 차라리 그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죽어서. 그래도 웅장한 간지가 있어서 보는 맛은 있네.
키라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에 전시되어 있는 엄청난 뿔을 가진 동물에게 새삼스레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동물원이라니. 야, 그 동물원에 사람들도 막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이런 호들갑을 떨 사람이 한 명 부족한 기분이 드는데 돈키호테? 채페슈 가문 이권속의 눈이 왜 왜 여기에? 채페슈 가문. 오랜만에 제가 메모장을 켜두긴 했습니다. 혹시 뭔가 빌드업이 있을까봐. 혈기의 눈이라는 돈키호테의 말에 거대한 고래의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돈키호테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적색의 눈을 시작으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손이나 뼈 같은 것 몇 가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건가 봐. 여기 보이는 거. 파밍해가지고 박제했나 봐. 갤러리. 야수파의 갤러리다. 그것도 마에스트로의 작업실과 경매장이 있는 메인 스튜디오로 보이는군. 앨런 팀장. 곧 나갈 테니 폐쇄 절차를 준비해주게나. 호헨하임의 다급한 무전이 끝나기도 전 멀지 않은 곳에서 또각 소리는 발소리가 열어 눌리기 시작했다. 뭐야, 나 무서워. 아, 얘네구나.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우리를 빤히 바라보는 기이한 동물 탈을 쓴 자들이 보였다. 아빠랑 비슷한 느낌. 이런 미친. 누가 봐도 지금 클리어할 수 있는 보스가 아니잖아.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돌아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네. 이 문은 거미집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 보안 시스템을 이 문에 설치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문을 열고 쫓아올 가능성이 있다네. 바깥에서 폐쇄 절차가 준비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경계의 기색을 내비치는 사이에 특이한 뼈 가면을 쓰고 있는 자가 말을 걸어왔다. 그 목소리에는 흥미로움과 반가움이 흥미로움과 반가움이 절반씩 섞여 있었다. 반가로움이 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미니야? 그 문에서 네가 찾아왔다는 건 거미집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거짓은 아니었나? 집 나간 새끼 거미를 갤러리에서 다 보는군. 이게 몇 년 만이지? 니놈 누구지? 그래, 못 알아볼 수 있겠군. 외부 강사로 거미집에 들락거릴 때는 다른 짐승 늑대였었나? 얘도 선생님 중에 하나야? 뇌행 마크2야 얘가? 그때는 한창 사냥감을 산채로 뜯어먹는 격한 야성과 깊게 울리는 그 맹렬한 하울링에 몰입했었지. 알 것도 같군. 원색의 강렬함과 생물의 강점을 알려준답시고 3시간을 떠들던 마에스트로는 분우아였던가. 오, 기억하는구만. 닭의 새끼가 공이 되진 않는다던데. 또 그렇지만은 않군. 얘네 기싸움하는 것 봐. 와. 네 아비와 달리 머리는 까마귀만큼이나 총명하게 돌아가는 걸 보니 착각하지 마라. 니놈이 알려준 살갗과 내장의 감촉이 라서 기억할 뿐이다. 언뜻 마에스트로와 덤덤하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시는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대화를 길게 끌고 있는 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 9장 이후로 요시도 확 달라졌다. 아니, 매번 자기 그 해당 장 끝나면 애들이 좀 철들잖아. 근데 이제 요슈도 뭐랄까 항상 하고 싶었던 복수? 분노? 이런 거를 나름 어느 정도 이제 끝냈다고 봐야 될까? 한 챕터에 마침표를 찍으니까 이제 다음 챕터가 돼요. 얘 인생의 다음 챕터가 오니까 얘도 나름 이렇게 협조적인 동료 아끼려는 요시. 맞아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좋아. 폐쇄 절차라는 건 아직이야? 호에나임군, 아직 그 폐쇄 절차는. 동족의 눈을 본 탓인지 내내 말없이 약지 조직원들을 노려보던 돈키호테가 담담하게 내 말을 통역했다. 안타깝게도 폐쇄 절차의 속도는 내가 아니라 앨런 팀장에게 달려있다네. 시간 소요가 많은 작업이니 그리 빨리 마무리되진 않겠지. 이번에야말로 A안을 테스트해볼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겠군. A안?
돈키호테 씨가 신발을 벗는 안건이라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는지 파우스트의 말에 호헨하임이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곧 파우스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본 호헨하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 가능성을 믿어보는 건 좋아하는 편이네만. 모르겠군.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영역이지 않나. 두 사람의 시선 끝에는 류시의 검, 아라야시키가 있었다. 보채지 않아도 할 생각이었다. 마에스트로가 맞이할 생의 끝이 다른 죽음과는 어떻게 다를지 직접 비교해보고 싶었으니. 이대로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건 안 되겠지? 네. 이곳에 있는 전원이 약제긴 흥미로운 소체일 테니까요. 제 발로 찾아온 영감과 재료를 그대로 돌려보낼 리는 없겠죠. 파스트와 호에나임 두 명의 천재와 아라야시키를 다룰 수 있는 류슈. 고위군속 혈귀인 돈키호테 그리고 머리에 황금가지가 들어있는 나까지. 그중 몇 가지를 저자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우리를 쉽게 보내줄 것 같은 상황은 아니다. 괜찮겠어 류슈? 괜은 중요하지 않다 시계. 저놈을 뇌행이라고 생각하고 클의 저택에서 하던 대로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래, 그게 최선이겠지? 요슈가 넌지시 건넨 말의 뜻은 명확하다. 황금가지의 공명으로 힘을 동등하게 만든 뒤에 기습적으로 시간까지 느리게 만들어라. 아라야시키로 뵐 수만 있다면 승산까지 몰라도 도망칠 시간은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2층에 전시된 것들은 대부분 스튜던트나 도슨트의 범작이지만 그 중에는 수작이라 부를 만한 것들도 섞여있지. 하물며 이곳은 야수파의 갤러리이자 나의 에밀 부누아의 갤러리다. 그러니 되도록 정숙히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쉽게 됐군. 그래도 아라야시키, 주인이 없어진 그 고유 유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대가겠지. 아, 이걸 가지고 싶구나. 해볼 테면. 힘차게 검을 빼어들려던 류시의 얼굴에 의아함과 당혹스러움이 떠오른다.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서? 거미집이 아라야시키에 걸어둔 자물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왜? 검이 뽑히지 않는 거지? 이건 의외로군. 그 유물을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소문은 거짓이었나? 마에스트로가 가볍게 휘두른 팔에 류슈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러났다. 상처는 기껏해야 긁힌 정도로 보였지만 마에스트로는 실험이라도 해본 것처럼 류슈의 팔과 자신의 팔에 묻은 피를 번갈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다.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눈치챘나? 오늘 봤을 때부터 긴가민가했지. 거미집이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요시히데, 뱀의 강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설마 독이야? 뜬금없이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지? 스튜던트들에게 뱀의 강점을 꼽으라고 하면 매번 독이나 매끈한 비늘 같은 뻔한 대답만 돌아오는데 이게 참 섭섭하더군. 어떤 확신을 가진 것처럼 마에스트로는 성큼성큼 우리를 향해 걸어오더니 천장에서 내려온 베이지색 실, 아니 실이라기엔 어딘가 기분 나쁜 무언가를 잡아당겼다. 나는 개인적으로 뱀의 턱과 척추가 좋아? 나 뻔해졌어? 사슬처럼 이어져 맞물리는 유연한 척추와 사냥감을 한 입에 삼키기 위해 뼈가 아닌 인대로 연결된 턱에서 느껴지는 그 구조적인 우수함이 좋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군. 소리가 이상해. 그자의 약재 휘감긴 새 바퀴의 반지가 서늘하게 반짝이는 것과 동시에 벽면과 천장에서 살과 뼈가 조립되는 듯한 무수한 소리가 울렸다. 저게 대체 뭐야? 그렇기에 괜찮은 소재들을 한 입에 삼키기엔 뱀으로 만든 작품만한 게 없을 것 같지 않나? 뱀처럼 긴 괴물의 몸통에 마에스트로는 자신의 팔을 꽂아 넣었다. 거미집의 아비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아니 더 날카롭고 절제되지 않은 위압감,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이 작품을 외부인에게 선보이는 건 처음이니까. 호에나임, 폐쇄 절차는 아직인가요? 1분 정도 남았으니 좀 비켜보게! 급하게 내지는 호에나임의 에고 장비는 잠시도 못하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튕겨나갔고 다급히 수감자들에게 인격을 덧씌우려는 순간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던 짐승이 오던 짐승팔이 멈춰섰다. 어우 야 이거 봐. 엄청 큰데? 지금 앞에서 키라가 막고 있나봐. 그 공격을 막아선 것은
아씨. 칼날이 뽑히지도 않은 검을 양손에 쥔 채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키라였죠. 키라! 내가 모르는 사이 무언가의 마음의 변화라도 생긴 걸까? 아, 짜증나. 이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렇진 않을 것이다. 키라의 표정에 실수했다는 듯한 낭패감이 서려 있었으니까. 중지. 정식 소속이 아닌데도 이 정도 문신을 덧그렸다는 건 마티아스가 새로 키운다던 새끼 여우로군 그래. 왜 앞을 막았지? 나도 지금 졸라 후회하고 있는 중이거든. 분명 버리고 튈 텐데 내가 왜? 살기를 어중간하게 이겨낸 탓에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나? 훈련 상태에 따라 행동 심리도 컨트롤될 수 있나 보군. 이건 의외의 데이터를 얻었네. 시끄러. 그딴 개소리 할 시간에 빨리 무기 보안이나 풀라고. 이미 승인하고 대기 중이네. 지금!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자루의 검이 검집에서 뽑혀나왔고 키라는 그 반동으로 순식간에 뒤로 물러났다. 근데 왜 류슈검은 물론 팔에 가해지던 압력이 사라진 마이스로가 다시 짐승팔을 휘둘렀지만 아직 준비도 끝나지 못한 자를 해치려 하는 것은 불이. 잘 보시게. 유수의 해결사들이 보여왔던 멋있는 모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그 빈틈으로 파고든 돈키호테가 온 힘을 다해 짐승팔의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쳐냈다. 당연하게도 마이스트로의 힘을 견디지 못한 돈키호테는 순식간에 곤죽이 되어 문에 처박혔다. 완료됐습니다. 모두 나오시는 대로 닫겠습니다. 다들 문 안으로 들어가게. 3번 수감자 였던 것은 파우스트 자네가 챙기게. 어떡해. 였던 것은 파우스트와 돈키호테가 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 사이 달려든 스튜던트들에게 발목에 잡힌 키라는 체념한 듯 허탈하게 웃고 있었다. 이럴 것 같아서 안 내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키라를 데리고 들어가려면 꽤 많은 약지 조직원이 문 너머로 들어오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키라는 당연히 그 판단의 결과 자신이 또 버려질 것이라 여기는 듯 고개를 푹 숙였다. 멍청해가지고 거기서 튀어나가긴 왜 튀어. 지금 뭘 멍 때리고 있나. 자네도 빨리. 뭐? 내가 들어가려면 얘네들이랑 쏠랑. 말, 더, 만. 또 가로로 썰리고 싶은 건가? 당연히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빠한테는 버려졌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좀 봐. 나중에 내 탓하기만 해봐. 키라는 한 번 더 휘둘러지는 마이스트로의 팔을 간신히 튕겨내곤 온 힘을 다해 문으로 뛰어들었다. 그 사이 제법 많은 약치 스튜던트들이 먼저 들어간 수감자들을 쫓아 문으로 들어갔지만 통로 폐쇄, 각 문의 연결 중단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이스트로가 들어오기도 전에 두 뒷문 간의 연결이 끊어졌다. 바가지머리, 팔을 쓸 수 있나? 쓸 수 있어. 그렇다는군. 키라는 충분한 전력이 되어줄 테지만 넘어온 조직원의 수가 제법 많다. 지금 있는 수감자들만으로 전투를 치르는 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테지. 그렇다면 얘들아, 다들 지금 문제 없지? 수감자들에게 말을 걸자마자 호이나임의 무전기로 수감자들의 목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뭐 괜찮긴 한데요. 문제 없습니다, 관리자님. 이 오티스 관리자님의 부름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뭐? 잠깐만, 나 이것만 맞아. 전부 이것으로 뭐야? 3번 수감자가 돈키인 걸 내가 모르진 않지 않을까? 이거는 무슨 지금 전투를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러면? 나 진짜 전투 안 해도 되네? 유물과 표지. 개꿀. 전투 후를 해야 된다고? 전투 후에도 스토리가 또 있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야? 멍청이. 오케이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이해가 조금 늦었는데 그럼 전투도 해? 야, 우리 근데 전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투에 얘네들 나오는 패시브 같은 거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번 근데 전투 나와 있는 교류회 패시브 설레네요. 읽고 싶으면 보고 빠지셔도 그래. 보자. 애들 한번 보기만 하자. 이걸 안 볼 순 없잖아. 이벤트 다시는 미리 안 밀어둘 거야. 진짜 내가 진짜 4번 다시는 이벤트 안 밀 거야. 이벤트 진짜 어이없어.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야수. 저희는 그 야수를 예술의 기본으로 삼고 자부심을 품습니다. 그러니 야수판에서 특정
특정 짐승이 유행한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야수를 바꾸진 않죠. 하지만 간혹 그 정체성을 휙휙 바꿔가며 줏대 없이 야수를 갈아타는 놈들도 있다던데. 일단 보스 나올 때까지만 한번 보자. 보스 나올 때까지만 보자. 그려낸 대로. 4번 다시. 4번이면 좀 맞긴 한데. 아이씨, 짜증나. 4번이면 좀 많긴 한데. 그치. 미나 어서 와. 아 키라도 있어. 좋아 키라도 보자. 키라에 왜 합을 못 치니? 필연적. 절대적. 우리 키라 그 정도입니다. 아 부엉이랑 걔랑 패시브가 심지어 달라요? 얘네 빨리 멈추라고 한번 해봐봐요. 패시브 좀 읽어보게. 살산의 덕분 나쁘지 않아요. 자, 나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 기다려주시게. 그 마법의 삐삐님이 인정욕구. 전해주는 지령의 해석이 조금. 마법의 삐삐님이 정해주는 해석이 좀. 나 이거 너무 귀엽더라. 인정 욕구 충족. 여기 이거 보면은 그 얘랑 같이 있을 때 리상이랑 같이 있을 때 쓰담쓰담이잖아. 이거 너무 귀여워. 쓰담쓰담. 이러면 나를 이제 받아주시겠지? 잠깐 어딨니? 내가 아까 읽었던 애가 벌써 얘 안 읽었나? 내가 누구를 읽었니? 아 여기 있다. 시작은 하나의 동물로 점차 예술과 야성을 탐구해 갈수록 그 위에 다른 짐승을 더해가죠. 마스크드 시행. 신속한 대생. 칠하고 펼쳐내기. 덧댐. 그려낸 대로. 볼 형제 기억하네. 맞아. 키워드에도 텍스트가 있다고요? 찍긴 색채 누르면 뭐 나오냐? 한번 볼까? 닿도록 베어낼 뿐. 원망도 엿하지. 그런 건 피딸깍 하기 전에 말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피딸깍 하면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얘네 모션이 길어가지고 이제. 바이올렛 브레이크 슬램! 아 얘도 보기로 했었는데 키라도 보기로 했었는데 이 깜빡했다. 정도쯤은 바이올렛 브레이크 슬램! 이게 힘이 갔나요? 잠깐. 열선 off. 검의 열선이 꺼져 있다. 약재 물감은 강화 문신과 재료가 같다는 말이 있죠. 한번 새겨주면 색이 쉽게 빠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으니까. 잔용은 희미하게 남은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날 잔인하게 들어있던 옛 그림자다.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우리 다 얼추 읽은 것 같아요. 얼추 다 읽은 것 같아요. 류슈 텍스트 읽자고요. 류슈 텍스트? 이 시계 소리 또한 끊어지겠지. 누군가와 만나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에 따라 인연이 얽힌다.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겹쳐졌던 그 순간들이 좋았든 끔찍했든 인연은 잔인하리 많지 얽혀버린다. 이미 함께 보내버린 시간은 어쩔 도리가 없다. 절연. 그렇게 끊어낸다. 도리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대지에 흔적을 남긴다. 이 검은 그러기 위한 검이다. 이 땅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별의 빛이 이 검에 녹여졌다. 자 이제 죽여보도록 하겠어. 그려낸 대로. 자 이제 죽으러 가시도록 하세요. 삼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기자 내꺼 고마워.
이제야 힘이 샀나요?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또링! 이것도 내가 닫아두도록 할게. 혹시 모르니까. 이 순간이 다 베어내리라. 좋았어. 왜 보스 안 나와? 나 빨리 보스 읽고 나가고 싶단 말이야. 예측할 수 왜 안 나와? 빨리 나와봐. 분우아,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엔케팔린까지 써가면서 너를 읽으려고 여길 들어왔다 이 말이야. 이미 다 깬 보스를 엔케팔린을 써보려고, 아니 엔케팔린이란다, 너의 패시브를 읽어보려고 내가 엔케팔린 20까지 써면서 있는 게 맞아? 근데 저희 나온 다음에 나가긴 할게요. 엔케팔린 아까우니까. 아, 마이스로는 못 남았다고? 아, 그래? 그럼 나가자. 그럼 나가자. 나가자 그러면. 아깝잖아. 잠깐만. 뭐야? 아, 그래? 야, 걔 못 달려온 거야? 아, 어떡해. 아, 노잼. 스토리 텍스트에 나왔는데, 아, 나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도 무조건 싸우는 줄 알았지. 아직 안 뭐야? 끝났어. 나 그러면 좀 이거 넣어놓을래. 내가 곧 당신들의 원망대로 끝모를 우물이 되면 자, 이메일과 표지. 잊고 싶은 무언가를 아, 20 소비할 언제든 뻔했는데, 레알. 어떤 것이든 큰일 갈아버릴 날 뻔했어. 구덩이가 큰일 날 되면 뻔했어. 가장 먼저 내게 버려질. 호에나임이 데려온 곳은 온갖 전선조가 모니터 그리고 어려운 기호와 도형들로 가득 차 있는 연구시설 같은 공간이었다. 아씨, 멍청이 어떡해. 전투를 안 봤어. 나 그만할래. 나 너무 멍청한 것 같아. 그만해. 림버스 때려쳐.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이벤트 내가 진짜 4번 다시는 미리 안 낄 거야. 그만해. 이벤트를 내가 진짜 다시는 먼저 미나 봐라. 너무 어렵다. 후. 첫 번째 문부터 예측을 상회하는 결과였군요. 후! 돼지는 줄 알았네 진짜.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걸세. 운이 나빴어. 그러게 내 말만 믿고 딴 분 갔으면 처음부터 힘 뺄 일은 없었던 거 아니냐고. 안 믿어줄 거면 왜 불렀대? 진짜 모르겠네. 결국 모두 열어봤을 테니 거기서 거기. 거거가 뭔데?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줄이냐니까? 그게 그거 정도로 줄이면 되잖아. 그건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있긴 하지만 사망률이 꽤 높아서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첫 문 검사에서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15% 미만이니 결과적으로 완벽한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키라에게 보였던 과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앨런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단말을 꾹꾹 누르고 있었다. 그 야수파라는 자들 문이 폐쇄됐으니까 여기로 다시 오진 못하겠지? 그건 확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야? 복도와 뒷문은 본래 약제 영역이다, 시계. 더군다나 야수파 그 짐승놈들은 오랫도록 명주를 이어온 전통성 있는 파벌이지. 역사가 오래된 파벌이라면 시작점과 도착점을 알고 있는 뒷문의 수도 많겠군요. 앨런이 류시의 말을 보충하듯 이었다. 네,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회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적은 저희는 그들의 침입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울 테죠. 뭐 너무 걱정하진 말게나.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장 거미집으로 몰려오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 본다네. 왜? 갑자기 몰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마이스트로라는 자만 봐도 거미집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실한 정보를 아는 상태는 아니었지.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걸세. 고민이라면 네, 거미집에 지금 어떤 세력이 자리 잡고 있을지, 뒷문 너머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지 뭐 그런 고민이겠죠. 그 전에 거미집과 이어진 뒷문에 대한 모든 작업을 끝마치면 침입 자체도 보안을 통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업무였네. 잠깐. 채찍이가? 실패. 그건 그렇고 어째서 검이 뽑히지 않은 거지? 그래, 이거 중요해. 설마 아라이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검집이 바뀐 탓인가? 류슈가 불쾌하다는 말투로 슬쩍 검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작은 징동과 함께 검이 짧게 움찔거렸다. 방금 그거 본인만 본 것은 아닌 것 같네만. 와씨 나도 봤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움직인 그 검을 본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 요시는 검을 빤히 쳐다보다가 뒷문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다. 혹시 검집을 보고 아라야에 대한 기억이 조금은 떠오른 걸까? 요슈 혹시 소인가? 아니 마검이나 유도일 수 있나? 어느 쪽이지? 아마 셋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해. 이참에 검을 다시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고. 앨런 팀장 잠시 자리 좀 비우지? 방금 습격으로 망가진 기기들이 있어서 수리도 해야 하고 이외에도 할 일은 이것저것 많습니다. 다녀오시죠. 그럼 다시 본사 연구소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 그럴 필요 없다네. 이곳에도 꽤 쓸만한 시설이 있으니. 순수한 신남. 평생을 들고 다녔으면서 왜 잊어서 그니까. 와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웨이페어러를 봤고요. 와 진짜 이것만한 지금 오트했어. 스토리 전후 보느라 내가 진짜 다시는 이벤트를 먼저 밀지 않을 거야. 유물과 표지 너무 어려웠다. 림버스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또 오랜만이야. 호헤나임이 데려온 곳은 자 이거 3트째예요. 3트째. 호헤나임이 나를 세 번째로 데려온 곳은 온갖 전선들과 모니터 그리고 어려운 기호와 도형들로 가득 차있는 연구시설 같은 공간이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거 완전 거기 같아. 비밀 아지트. 스파이더맨 악역들 비밀 아지트가 생겼다. 이곳은 거미집 태우기 작전 이후 림버스 컴퍼니가 넘어와 구축한 전초기지입니다. 당시에는 없었던 공간이죠. 뒷문의 추가 조사와 작전 당시 발생한 특이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해 설치되었군요.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세 번째 방문. 이런 곳이 있었네. 상상도 못했네. 왜지? 이해가 안 가네. 특이 현상? 이를테면 11번 수감자의 표지 등장과 미래의 가능성이 실체화되는 형상에 대한 공간적 연관성 분석과 같은 연구 주제를 예시로 들 수 있겠군요. 아하.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싱클레어와 그 주변을 둘러싼 연구자들이 보였다. 아까 반강제로 싱클레어를 데려가던 사람들의 얼굴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걸 구경하거나 혹은 하던 일을 마치고 쉬러 온 수감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다. 호헤나임, 검사는 얼마나 걸리죠? 다행히 싱클레어 군의 생체 검사가 끝난 터라 분석기를 바로 쓸 수는 있을 걸세. 뭐 그렇다면 늦어도 1시간쯤 아니겠나? 1시간이라는 말에 검이 또 좌우로 흔들렸다. 오! 뭐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움직임이 마치 내게 아이가 떨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아, 이러면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 아라야가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되나? 또 움직이는군. 요시군, 자네도 따라오게. 경과를 지켜보고 싶을 테니. 그러지. 요시와 호헤나임은 바로 검사를 시작하려는지 한쪽으로 사라졌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7장이랑 8장이랑 9장을 사실 막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게 민 건 아니거든요. 그 간격을. 왜냐면 나는 8장 끝난 다음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나서 9장이 나오긴 했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7장은 이제는 PTSD가 끝나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볼 수 있을 거는 같아. 다시 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9장도 엄청 분노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봤는데 그래도 뭐 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장은 생각만 해도 아직도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 9장. 그럼 싱클레어를 온갖 질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싱클레어에게 다가가는데 기둥 뒤에 가려져 있었던 의외의 인물이 유달리 눈에 띄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숨겨둔 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8장은 분노는 8장.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니고선 이게 말이 안 돼. 사이카이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병이 아직까지도 지속된다는 건 나도 모르던 딸이 어딘가 있는 게 맞아.
그건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큼지막한 종이를 등 뒤에 붙이고 있는 베스파였다. 간식? 또는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카페 탐방에서 베스파에 대해서 읽고 왔거든? 근데 베스파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읽었던 걸 약간 빠르게 설명을 하자면 베스파가 어느 공간에 갇혀 가지고 밥도 못 먹고 거기서 계속 굶어 뒤질 때까지 거기 계속 있었던 거야. 그래 가지고 결국에 먹었던 게 그 지금은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의 한쪽 팔. 그거 하나 먹고 유리아의 공방에서 그거 하나 먹고 계속 버틴 거야. 이중가를 버틴 거야. 그래 가지고 인제 먹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집착이 좀 생긴. 앗! 관리자님. 이 멀대 아저씨 카론 거 간식 다 먹어 치웠어. 죄송합니다. 무언가 착오가. 베르 혼내줘. 잘잘못을 따질 만한 일도 아니거니와. 다시 해볼게. 잘잘못을 따질 만한 일도 아니거니와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카론의 잘못도 없지는 않겠다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주의는 해주길 바라지. 나 왜 이렇게 못하겠지? 요즘 성대모사가 잘 안 돼. 림버스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이후에 내 처지가 꽤 고달파질 테니까. 예. 카론 왕삐진 무드야. 앞으로 반나절. 카론 말 안 해. 슈퍼 패스비터 캔디를 쓰지. 삐빕 모두 해제. 이런 부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등 뒤에 이 종이는 떼어내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곤란합니다. 카론 이번만 용서해.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다음엔 그 라디오 채널은 못 듣게 하는 게 낫겠군. 베르길리우스는 간식 도둑이라고 적혀있는 종이를 떼어나는 카론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가짜는 일에 얼마 남지 않은데 사탕 발림 권한을 쓴 것이 낭비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모처럼 기억에 남겨두길 바라지. 감사합니다. 베스파는 정수하게 인사를 하면서도 이미 다른 접시에 담겨있던 다른 음식을 집어 입에 물고 있었다. 잠깐만, 그거 조금 이따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편식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야, 너 그냥 양아치잖아. 이거는 그냥 남의 거 뺏어먹는 나쁜이잖아. 그걸 지금이라도 입을 멈췄어야지. 그럼 지금이라도 입을 멈춰야지. 내 간식 훔쳐간 것도 혼내줘, 베르. 로지온 로마노비치. 회사에서 수감자. 개인별로 산정된 부식 비용의 절반을 네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만 구태여 LC 부서 간식까지 차지하고 싶나. 아니, 그건 다 동의를 받고 한 거라고. 그리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오늘따라 베르길리우스의 미간 주름이 평소보다 깊어 보인다. 무한한 간식의 굴레에서 빼내줄 겸 궁금함을 것도 물어볼 겸 베르길리우스의 옆으로 다가가 책가기기로 했다. 싱클레어의 표지에 대해선 뭔가 나온 게 있어? 단테가 표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묻고 있네요. 연구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없더군요. 애초부터 표지라는 것의 존재는 인정되어 있기만 할 뿐 관리자님과 싱클레어 씨를 제외하면 이곳에 누구도 표지를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요.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연구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파우스트의 말대로 싱클레어를 제외한 수감자들은 표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건 연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 소니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표지를 볼 수 없다고도 했었고. 차라리 표지를 가진 자가 더 존재한다면 비교하며 결과를 좁힐 수 있었겠지만 기록을 보니 대조할 만한 연구 사료가 없어. 전투 당시의 공간과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예외 줄이기를 시도하고 있을 뿐인 걸로 보이네요. 표지를 가진 자라면 데미안이나 그 산손 같은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 싱클처럼 갑자기 엄청 센 미래의 자기를 끌고 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설마 소냐도? 로자의 낯빛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야기를 끊는 편이 좋겠지. 그건 아닐 거야. 그때 이스마엘이랑 파우스를 통해 보고 들었던 이야기대로라면 네, 그때는 미래 싱클레어 씨는 표지마다 다른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어쩌면 데미안 그자가 그 빛나는 고리를 엄청나게 많이 두른 거나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힘을 쓴 산손이라는 자의 힘이 그걸지도요. 그래, 그랬을지도 모르겠군.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장의 이야기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에 미리 겁먹을 필요 또한 없겠지요.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오만 연구자들은 미래의 싱클레어군이 남긴 흔적을 통해 가설 하나를 수립하는 중인 것 같소. 아, 그 뭐냐, 표지가 특이점일 수도 있다인가 뭔가 하던 거? 정확히는 표지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특이점이나 유물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었다. 다만 싱클러에게서도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했기에 수립한 가설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아, 메로서 빨리 10장 언제 나오? 끌려간 싱클레어한테서도 뭔가 나온 게 없었구나.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계셨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절 보내주신 건가요, 관리자님? 그게 하하, 농담이에요. 분위기에 타서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싱클레어라면 상상도 못할 농담인데 요즘 들어 부쩍 달라진 것만도 같다. 좋은 변화 같기는 한데 싱클레어 변신은 진짜 멋지긴 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은 없었지? 저도 혹시나 해서 옆에 붙어 있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피 좀 뽑고 피부 샘플을 살짝 뜯어간 것 정도? 전기 자극을 주면 문양이 올라오는지 확인했댔나요? 맞아요.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걸 몇 개 했어요. 전투 당시의 기억을 있는 대로 서술하시오라던가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느꼈던 감각을 기록하라라던가.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어? 네, 아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파우스트 씨가 말씀하시기론 그 순간의 기억들은 미래의 저만 가지고 있을 테니. 어라? 그럼 미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면 저도 기억이 나야. 뭐가 먼저가 되는 거죠? 패러독스구려. 이런 경우에는 그 싱클레어 씨 또한 미래의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미래가 분기로 인해 무한히 분화한다면 그 정보가 가루보다 작게 흩어져 지금의 내게로 거꾸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론인 것인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또 지들만 하는 어려운 이야기 하기는. 야, 근데 기억이 날아갔어도 결국 얘 몸에서 튀어나온 거잖아. 그럼 뭔가 경험이나 요령 같은 게 몸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때 했던 걸 지금도 할 수 있다던가. 했던 거요? 뭐 듣자 하니까 거하게 한따까리 했다더만. 그 고주망태 할멈한테 배운 것도 썼다며? 어디 그뿐인가요? 그 망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쓰시던데요? 오, 그 빛나는 동그란 거? 네, 그 빛나는 동그란 걸 감으시더라니까요. 2개나. 제가 그 빛나는 동그란 걸. 아, 귀여워. 표정도 너무. 제가요? 그 빛나는 동그란 걸요? 이러는 것 같아. 제가요? 그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제가요? 그래서 그 빛나는 동그란 게 정확히 뭐였는지 아는 사람? 신체 강화 기술 같은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그 번쩍거리는 오라를 들으면 엄청 튼튼해진다는 거야. 나도 알지. 뭐 손가락에서 전수되는 기술이나 장비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시커먼 토끼대장이나 뇌엔 그놈도 그렇고 여기서만 한 아비라는 작자들도 그렇다고 나 손가락 출신이었잖아. 그렇다기엔 LCD에 속해 있던 이들도 사용하지 않았는가. 베르길리우스 씨도 썼다고요. 엄청 강한 놈들만 쓸 수 있는 고급 기술인가? 수감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베르길리우스와 베스파에게 향했다. 아직도 먹어? 아니, 이렇게 먹는데 몸매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저도 팀장님을 통해 배웠을 뿐 감각적으로 신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몇 가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만 처먹엉이래. 소문이요? 고등급 해결사나 협회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돌던 소문이었습니다. 값비싼 유지 비용 없이도 신체를 강화할 수 있는 신이라는 힘이 있다고. 해결사들 사이에서 말인 겐가? 예, 요령이라 부를 만한 것도 소문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얘는 덩치도 커서 더 그런가 봐. 키도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내 기억으로는 얘 키가 막 190 몇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아, 하긴 이번 픽서 매거진 특전 영상에 나온 특급 루키 코너에 나온 해결사도 열나 맛있게 망 하나 둘렀더라.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본인은 본 적이 없네만. 엥? 픽서 매거진 최신호에 분명 나왔는데 맨 뒤쪽에 붙어있는 테이프 못 본 거 아니야? 테이프? 아, 그것이
메피군에게 돌아간지 그것이 메피군에게 돌아가지 못한지 어연 몇 주가 흘러 최신호는커녕 친한호도 보지 못했다네. 아 근데 얘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해. 얘가 그 대화 나눌 친구가 없어가지고 렌 싱클레어한테 막 얘기하는데 걔 도망가잖아. 근데 얘네 둘이 얼마나 잘 맞게서 친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완통할 수가. 돌아가면 반드시 밀려있던 해결사들의 멋진 마음을 밤을 새서라도. 돈키호테가 침울해 있는 사이 오티스가 불신 가득한 표정으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돈키스포르야. 신을 들은 자들은 하늘같이 높은 수준의 신체 강화가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한다만 모든 힘에는 그에 준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만한 신체 강화에 아무런 대가가 없지는 않을 텐데. 그 힘은 감정과 마음을 통해 발현되는 탓에 강화 시술과 달리 일정한 출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야 이제는 좀 베르길리우스 목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민르 길리우스 다시 back on. 쓰는 방식에 따라 너희들이 사용하는 에고와 비슷한 수준의 대가 또한 치르고 있지. 정신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말이구려. 원하신다면 요령은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강자만 쓸 수 있는 기술처럼 보였다만 우리의 수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깊게 연구하고 있으십니다만 듣기로는 아마도 육체의 강함은 신을 배우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란 작살의 말대로 요령을 알면 대체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힘인 건 사실이다. 노란 작살이라고 불리자마자 베스파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걸까? 노란 작살. 괜찮은 것 같은데? 노랗고 작살도 쓰고. 비약. 저 이름도 자기가 뭐 할지 몰라가지고 댕댕이가 지어준 거 그대로 쓰는 거잖아. 비약하자면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수감자 이상도 배울 수 있을 만큼. 어찌 비교 대상이 본인인 것이요. 왜냐면 당신이 꼴찌이기 때문이요. 당신이 지금 서열 꼴찌이기 때문일세. 아무래도 꼴찌지 않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이상 갈수록 귀여워져 정말. 하지만 그렇다 해서 현타한 나마에 맞는 말이라 반박도 못하고. 왜 이렇게 귀여워지지? 싱클은 이번에 한번 버프 먹어가지고 자기만 지금 완전 쪼렙이고.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 너희가 수감자로서 계약에 묶여있는 동안은 그 힘을 다루는 건 어려울 거다. 몇몇 인격을 더 씌우거나 어마어마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말이지. 아깝네 그건. 저기 그럼 나는 배울 수 있는 거야?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가만히 듣고만 있던 키라가 손을 들어 물어보았다. 키라는 좀 입양하고 싶지 않냐? 지금까지 나왔던 NPC들 중에서 뭔가 버스에 합류할 만큼 정든 애들은 많지 않았는데 키라는 버스에 그냥 14번째 수감자로 좀 들여오고 싶은 것 같아. 얘는 좀 불쌍해. 그러고 보니 중재아비는 아비그자는 신이나 망을 쓰지 않았었지. 아빠는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면서 안 가르쳐줬었거든. 가르쳐주지 않은 게 아니라 가르쳐줄 수 없었던 걸 테죠. 자신의 죄를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을 그 쓰레기는 아마 그 힘을 이해조차 못했을 겁니다. 시무룩해요. 베스파에게 손가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이 대체로 증오가 섞여있다. 키라도 그걸 알기 때문인지 아니면 베스파가 한 말에 마땅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불만과 슬픔이 혼재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유리 버전 2를 만들고 싶으신가 보다. 뭐 죽는 거 하루 이틀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루 이틀인가. 다 사과가 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되냐 안 되냐로 답하자면 높은 확률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군. 이 회사가 너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을 때 이야기일 테지만. 내가 억울한 게 나는 림버스 하기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다른 게임에서 막 사지절단, 오체분시 이런 얘기하면은 림버스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자꾸 나 억까당한다? 나는 그냥 항상 이런 사람이었는데? 난 항상
항상 이랬어. 나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막 그냥 림버스에 잘 맞는 사람일 뿐이지 태생이 사페란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사람이 태생이 사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웃긴 게 내가 크면서 이제 오빠 기덕이는 크면서 자기가 이제 방송에서 풀었던 썰인데 자기 오빠가 막 야한 책 같은 거 읽어가지고 자기도 막 따라 읽었다 막 이런 썰을 풀었던 적이 있어 합방에서. 근데 나는 반대로 우리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잔인한 책 같은 거랑 영화랑 만화랑 이런 걸 초등학생 때부터 책이 막 있었단 말이야. 난 그걸 보면서 컸어. 그래서 나는 반대로 색드립 말고 난 오체분시 드립을 쓰는 것 뿐이야. 난 조기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기 교육을 색드립 대신 오체분시로 바뀐 것 뿐이야. 사람이 그래서 그게 다른 것 뿐이야. 고 조기 교육을 당했을 뿐이야. 알고 있다니까. 아직 너는 처분 보류 대상일 뿐 뭣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아군보다 적에 더 가깝고. 관리자와 수감자들이 유하게 대해준다고 주제를 까먹지는 말도록. 자칫하다 선을 넘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건 너일 테니까.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틀린 점은 없었다. 키라는 거미집의 일원으로서 엘시의 연구원들 여럿의 목숨을 앗아갔고 우리에게도 유쾌하지 못한 기억을 여럿 만들어주었다. 그저 당장은 함께 일하는 것에 큰 유감이 없을 뿐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 키라를 뒤로하고 수감자들이 저마다 간식이나 엘시에서 있었던 일로 대화하는 사이. 검사가 끝났다네. 뭐 다 같이 들어도 상관은 없을 테지. 검사를 마친 호에나 윤과 류슈가 돌아왔다. 다소 날죠. 난 야한 것보다 거울물이 좋다? 맞아. 진짜임. 렌케츠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고소드라는 가설은 틀렸다네. 의지가 있는 건 검 쪽이 아니라 검집이더군. 아 그러면은 설마 아라야가 엄마가 자신을 잃는 거를 원치 않아서 류시가 자기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부러 막은 그런 느낌인 건가? 꽤나 역설적인 형태로 주조된 에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편이 좋을 테지. 에고 소드가 아니었나? 류시의 불만 섞인 한마디에 검집이 화나시더니 엄마 왜 이거 아쉬워하는데? 엄마 왜 에고소드가 아니라고 아쉬워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네. 왠지 그 의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 것만 같다.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재회에 불현듯 희망적인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자아가 남아있다면 자아의 주인을 되살리는 것도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저 상태를 죽었다고 규정할 수도 없는 단계일 테니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나 보군. 뭐 생존이라는 상태를 고정하고 이전의 육체를 수복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영역이라고 한들 현재의 기술과 환경에서는 가능성이 0에 수렴할 거라네. 라는 뜻은 지옥편이 끝나고 뭐 천국편을 갔다가 뭐 지상편을 갔다가 외계편을 갔다가 아무튼 끝나지 않는 림버스 언젠가 슈나장이 한 86세 정도 될 때쯤에는 다시 아레아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네?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야 작은 수치에 기대는 거는 편향이 있다지만 자네들은 이런 상태를 보통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던가? 어디까지 가냐고? 3245장 정도 세겠네요. 슈나장 86세면은 몇 년 뒤야? 관리자한테 당장 불가능한 것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다 함께 할 수 있겠다. 엔딩에는 행복한 류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래도 수감자 류슈의 기억을 복원할 실마리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것도 결국 가능성의 이야기일 뿐이네만. 그래도 자네들이 당장 초점을 맞추기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 거야. 그러려면 그래, 역시 그 검집의 데이터를 좀 더 조사해두는 게 낫겠어. 이후의 임무는 앨런 팀장과 진행해주게. 아직 약지의 방에 있을 테니 그쪽으로 가보고. 그럼. 호에나임은 입 밖으로 더 말을 꺼내면 생각한 이론들이 도망이라도 갈 것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같이 갈 사람 있어? 간식을 먹으면 이쪽에 관심 없는 척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허공에 포크질하며 이쪽 이야기를 기울이고 있는 수감자들을 바라보았다. 어디를 가는 것이오? 아 미안, 너희는 직접 우리 쪽에 왔던 게 아니었지? 지금 뒷문이 각각 어디를 통하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 파우스트랑 돈키호테 그리고 류슈랑 같이. 아 키라도 같이. 포로와 함께 말씀이십니까? 지금 나 말하고 있던 거야? 뭐 나도 같이 일하고 있지. 행동 하나하나 조심할 수 있도록. 만에 하나라도 내 놈 때문에 관리자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테니. 예. 이별 삐죽 때문에 오티스에게 빈정되긴 했지만 어쩐지 키라의 표정은 그렇게 불쾌해 보이지 않았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아까 전만 해도 약재 갤러리랑 이어져서 큰일 날 뻔했거든. 그러자 오티스와 히스클리프가 번쩍 손을 들었다.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관리자님! 오티스라면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 제 충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기쁘군요. 이 오티스,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포로를 데리고 다니실 관리자님의 걱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더 걱정된다, 오티스. 휘하에 고작 서너 명의 인원을 데리고 다니시다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대로 보냈다간 관리자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다른 일을. 알겠어, 더 말 안 해줘도 괜찮아. 부를 때 픽 쓰러지는 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 그냥 옆에 따라다니면서 직접 싸우는 게 마음 편하지. 그러면 뭐 저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네요. 어차피 정말 위험해지면 아까처럼 불러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돕고 있는 연구가 있어 마무리한 뒤에 걸음하겠소. 나는 가도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엔 패스할게. 관리자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쉬어도 괜찮아. 더 위험해지면 또 부를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우선 앨런 팀장을 다시 만나보도록 할까? 보로독? 왜 이렇게 한국말 어렵지? 아씨, 와,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사루, 허크. 자, 이번에는 스토리. 여기 적정보 나오니까 이번에는 안 싸워도 되겠다, 그치? 이번에는 쪼무레기들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이미 했던 거라. 빠밤 한국말 어려워요. 레알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갤러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문들은 모두 선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보를 주신 다른 문으로 진입이 필요한데. 잠깐만, 나 썰 풀 거 더 있어. 뭐? 썰이라면 문에 대한 정보인가요? 저쪽 문은 N사 둥지랑 이어졌던 것 같아. 뭔 통조림 같은 거에 흥미 있다면서 알비나가 사러 들어가는 걸 봤거든. 거기 손잡이에 붕대 감겨진 나무문은 아빠가 장부 처리한다고 들어가는 걸 봤어. 장부에 적혀있던 걸로 봐선 엄지 산하에 있는 무슨 조직 보호구역이었을걸? 애매모호하게 문 하나에 대해 말해주던 이전과는 다르게 얘가 조금 감동 먹었나 봐. 맨날 방치당하고 아빠한테도 썰렸는데 말로는 아니야, 효율을 따지려면 날 죽이긴 해야지 막 이러다가 자기 버려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데려가줘가지고 조금 이렇게 감동? 두근? 이런 거 있나 봐. 키라는 문외 아닌 내가 듣기에도 양질의 정보를 앨런 팀장에게 한동안 설명해 주었다. 보기보다 협조적이군요. 저 앨런이라는 자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게 반바실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하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됩니다, 관리자님.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 난 너가 더 걱정이라니까, 오티스. 좀 작게 말하는 성이라도 모르던가.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리거든. 그럼 안전 확률이 높은 곳들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험 확률이 높은 곳은 체크 후에 방문 필요한 것만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앨런은 주변에 있는 단말을 이리저리 조작하더니 몇몇 문에 파란색으로 조명을 띄웠다. 저쪽을 먼저 확인해보면 되는 거겠지? 어디부터 갈까?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가까운부터 가. 하긴 다 안전할 확률이 높다고 했으니 상관없으려나. 히스클리프의 말대로 제일 가까운 문부터 열어보려는 순간 요시가 조금 떨어진 뒷문 앞으로 걸어가더니 멈춰섰다. 이 문은 낯익군. 혹시 아는 문이야? 어릴 적에 몇 번 드나들었던 것 같기도. 그 순간 어딘가 덧칠된 기억의 편린 하나가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미안, 많이 아팠지?
내가 숙제를 좀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아, 산책할까? 잘 기억나진 않는군. 방금 기억은 혹시 아라야와 관련된 걸까? 저 문 먼저 조사해보자. 오케이, 이거 맞지? 연당. 성질 급한 히스클리프가 문을 먼저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수감자들과 키라와 함께 나도 문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여기는? 관리된 상태를 보면 어느 둥지의 복지시설, 아마 공원으로 보이는군요. 동물 하나씩 끼고 사는 놈들이 많은 거 보면 딱 견적 나오잖아. 부자 동네지. 요시의 기억 속에서 스쳐간 산책이라는 말과 이곳의 풍경. 이게 지금 제 토요일 미래거든요. 제가 이번에 벌칙 투바투 합방에서 벌칙으로 24시간 휴방을 하기로 했는데 공원 비스무리한 곳에다가 이제 내가 호캉스를 잡아놨어. 심지어 진짜 되게 알차게 잡아가지고 되게 신났거든. 할인 가격에다가 그 마일리지로 공짜로 호캉스를 갈 수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근데 비가 온대. 이번 주 내내 비 온대. 공원 산책하면서 공원에서 책 좀 읽으려고 막 어떤 책 읽지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났거든. 오랜만에 책 읽는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지금 내 미래야. 며칠 뒤에 내 미래. 여기 앉아가지고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지금 막 눈물 흘리고 있을 내 미래. 그 조각을 머릿속으로 맞춘 끝에 거미집에 왔을 때 보았던 어떤 기억을 입에 담았다. 사루라는 강아지랑 여기에 온 적이 있어? 그래, 그런 기억이 있었군. 하지만 강아지는 아니었다. 그 시기에는 조금 컸었지. 미안, 많이 아팠지? 내가 숙제를 좀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완전 아가떼가 아니라 좀 더 큰이네. 대신에 여기 이렇게 붕대 감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다쳤나봐, 여전히. 밥도 잔뜩 먹였는데 기운이 안 돌아오네. 산책할까? 사루 뛰는 거 좋아하잖아. 응. 아빠가 맨날 가는 공방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문이 공원이랑 이어져. 지금 바로 갔다 오자. 아유, 불쌍해. 어린 시절 요시의 기억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어떡해, 너무 불쌍해. 방금 그게 저 자식이라고? 오, 뭔가 굉장히 요시군답지 않았던 것 같네만. 이봐, 시계. 누가 마음대로 보여줘도 좋다고 했지? 아니, 알잖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이상실. 조각나버린 기억의 편린 중 몇 가지를 나 혼자 봤던 거미집 사건 당시와 다르게. 와, 근데 이거 너무 공감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자기 어렸을 때 흑역사 같은 걸 보여주진 않잖아. 근데 강제로 우리 아빠가 내 어렸을 적 사진을 공개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지금. 이번에는 짜맞춰진 요시의 기억이 홍원에서처럼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보이는 듯했다. 이러면 아마도 뭐야, 왜 날 봐? 졸라 어이없네. 방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건가? 니들이 단체로 멍 때리던 것밖에 못 봤어. 그나마 키라에겐 안 보이나 본데? 하긴 임대옥과 달리 키라는 요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 기억 속의 귀여운 개는 요시군의 친구인 것인 겐가? 그래, 둘도 없을 단짝이었지. 하지만 그 탓에 사루는 매번 내가 의뢰를 나갈 때마다 나선이 박힌 채 금고에 넣어줬었다. 첫 번째 목줄.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일찍 죽는 편이 나았겠군. 어찌 말도 못하는 가여운 동물에게 그런 악한 짓을. 그러고 보니 사루라는 강아지는 결국 어떻게 됐어? 수명을 다하지도 못하고 죽었지. 어느 날,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루가 계속 앓는 소리를 내던 날이 있었다.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지. 울어? 누가? 당연히 나다. 기억을 통해 봤음에도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인지 히스클리프의 표정엔 불신이 가득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칼리스토 그자가 방법이 있다며 내일 좋은 선물을 줄 테니 기다려달라 말하더군. 그리고 받은 게 축생골도. 휘두를 때마다 사루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담도였지.
진심? 그 이채 삼촌 꺼림칙하긴 했는데 그래놓고 그 걔를 죽인 거야? 아니 죽이진 않았다. 그 단도는 살아있었으니. 살아있었다고? 미친 새끼 아니야. 장식처럼 박힌 눈이 원망하듯 나를 바라보고 작은 심장은 요동치듯 뛰더군.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시루에게 남은 시간을 단축했다. 어떡해. 듣다 보니 궁금한 건데 넌 왜 그 예술이라는 걸 하는 거냐? 아니 막말로 그런 거를 겪으면 쳐다도 보기 싫잖아. 내 말이 그 아저씨가 작품이랍시고 가져오는 건 그냥 걔 징그럽기만 하던데 내가 이 약지 작품이라는 걸 그 아저씨랑 알비나 거 말고는 거의 못 보긴 했는데 알못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예술적인 건지 영 모르겠더라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뭐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배우다 보니 꽤 취향에 맞는 부분이 있었을 뿐. 그 끔찍한 작품들이 말인 겐가? 니놈들의 말을 들어보니 지키지도 못하고 잊어버린 모양이지만 칼리스토, 그자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 하나 있었지. 예술은 지극히 주관적이기에 누군가의 이해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기괴하고 공포스럽지만 그 추악함 속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다. 난 잘 모르겠긴 한데 뭐 그렇다면. 아씨 근데 봐도 어떻게 그딴 게 익숙해지냐? 예술가도 아니면서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나? 당장 칼리스토 그놈이 설치한 작품이 무서워서 밤마다 검집이 요슈의 말에 반응하듯 움직인다. 그 모습은 오들오들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살짝 들떠 보이기도 했다. 거미집에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었다라. 그때 약재 작품을 무서워할 만한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여긴 다 본 것 같으니 돌아가지. 너무 슬프다. 그러자. 딱히 주변에 살펴볼 만한 것도 없으니까. 검사는 끝났기에 우리도 재빨리 요슈의 뒤를 따라 돌아왔고 요슈는 천으로 가려진 작품들을 빤히 쳐다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다. 여기 굉장히 큰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었다. 그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손이 굳은 것 같다며 설치고 다녔지. 엄마 무슨 일이야? 저쪽에 작품 전시는 니놈 방에서만 하라고 했을 텐데. 야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악 물고 나기는 하나보다 조금씩. 돌아왔군요 요시히데. 이번에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설치 미술을 시도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갤러리에 자리가 부족해졌지 뭐예요. 야 이거 손인가 봐. 이게 뭐야. 엄마 사람들이 비명을 야 여기 얘가 기억이 나. 요시히데 알아야도 미학에 입문할 때가 되었으니 괜찮지 않겠어요? 나 근데 아까 진짜 눈물 고인 게 그거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가 아라의 얘기인 게 딱 답이 나오잖아. 아라야는 나의 눈물 버튼이에요. 안 괜찮아. 이놈이 좋아했다고 그리고 내가 결국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라야까지 그러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지? 방으로 돌아가자. 울면서 품에 안겨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사루? 아니 사루는 그렇게 크지 않아. 난도실당한 기억은 아무리 끌어모아도 온전한 기억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아라야에 대해 말해준들 유시에겐 그리 와닿지 않을 테지만 그렇군. 이 비어버린 공백이 아라야인가? 그 비어있는 것에 대한 감정과 감각이 류시의 기억에 얽히기 시작한다.
그렇게 아라야를 함께 추억할 수 있다. 아라야도 그 진전이 기쁘다는데 덜컥하는 소리를 내었다. 그럼 다음 문도 조사해볼까? 이후로도 엘렌 과장이 지정해준 뒷문 여러 셀 들어가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류시의 기억을 자극할 만한 장소는 더 나오지 않았다. 별거 없네. 이 정도면 응? 뭐야? 쟤들 어떻게 또 여기 온 건데? 화들짝 놀란 키라가 가리킨 곳에는 동물탈을 쓴 자들이 천막으로 가려진 커다란 살덩이들을 옮기고 있었다. 아까 그 약지? 분명 아까 문을 막아버렸다 하지 않았는가? 저 불안등들이 어찌 여기에? 전혀 다른 루트도 다른 뒷문을 통해 침입한 걸로 스러 보입니다. 목표하는 건 보시다시피 약지 압이라는 자의 작품을 가져가기 위함으로 보이네요. 빨리 옮겨! 한 점이라도 더 챙겨서 돌아간다. 그 아저씨 퇴물 아니었어? 인기 짱 좋네. 작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걸지 아니면 어느 예술가가 죽었다는 소식에부터 가치를 높인 걸지 잘 생각해봐라. 벌써 몇 개는 들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여가지고 가져가 버렸구나. 물론 저희에게도 기사에게도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만 별 가치도 없는 범작들을 끙끙거리며 옮기는 꼴은 제발 우습다만. 내 이름을 들먹이며 가짜는 헤리티지를 덧붙여 전시할 걸 상상하면 조금 불쾌하군. 지금은 저걸 옮기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여기서 일하고 있는 웨이페어러사 직원들이나 LC의 연구원들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자님. 평판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모조리 소탕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 오티스 말대로 허튼 짓 하기 전에 미리 쓸어버리는 게 낫겠어. 얘들아, 일이 또 생겨서 힘 좀 빌릴게. 이번에는 무전기로 답을 듣진 않았지만 아마 괜찮겠지?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였어. 자, 전투사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잊지 않고 들어간다. 이걸로 침입한 약재 조직원들은 모두 소탕했군요. 이놈들이 전부인가? 류시는 누군가를 찾기라도 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다행이라고 할지 다른 약재 조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저놈들 그래서 어디서 온 건데? 처음에 들어온 놈들 말고도 나중에 멀리서 뛰어온 놈들도 있더만. 내부에 설치해둔 감시 장비의 추적 로그로 볼 때 다른 복도에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복도? 다른 복도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거죠? 그 마트처럼 장난감이 잔뜩 진열되어 있던 방을 말하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중지 아비의 복도라고 부르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업무가 마침 끝났으니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얘 이제 가면은 추억 새록새록 하겠네. 혹시 미리 제공해 주실 정보가 있으십니까? 추후 복도의 모든 연결점과 특징을 정리한 백과를 편찬할 계획이라 가능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앨런의 말에 키라는 잠시 망설이듯 손톱을 깨물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있어. 그것도 열라마니.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20곳 정도는 확실히 기억나. 아빠랑 나랑 살던 집이니까. 설명할 게 없군. 난 딱히 그놈 방을 집이라고 여긴 적도 없고 떠오르는 기억도 조각난 것뿐이라. 그런 류시를 위로하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미세하게 들썩거리는 검집과 함께 우리는 중지의 복도로 장소를 옮겼다. 이게 지금 감동 모먼트가 지나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제 검집에 아라야가 이제 나름 이제 덧대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맞나? 그러면 이제 검집으로 때릴 때 아라야로 때리는 거네요. 그럼 아라야 이거 맞을 때마다 아픈 거야? 이렇게 엄마 아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라야 거기 이제 기들어 있으면 학교. 얘네는 내가 안 봤던 애들인가? 다 봤던 애들인가? 그건 좀 궁금하네. 엄마 아파요. 아야 아파.
미니 그거 아동학대야 레알 그죠? 학교 아라가 적을 때린다고 생각하죠. 엄마 적댔지. 아라의 다리를 잡고 후드려 패는 로시짱. 야 아라야 배에 힘 꽉 줘. 딸랑구 배에 힘 엄청 줘라 이러면서 이제 뭐야 여기도 싹 다 털어갔네. 그래도 아직 반은 남아있지 않은가? 저기 움직이는 해결사 피규어도 있고 저기 게임팩도. 장난감 살자 말고 저건 어차피 졸라 많았어. TV랑 소파와라는 거야. 키라의 말대로 중앙에 시선을 차지하던 TV와 소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거라면 LC의 연구원분들이 휴게실에서 쓸 거라면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 가죽이나 장식것 같은 것들은 판매할 예정이라더군요. 그래?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키라의 표정에서 무언가 눈치챈 듯 오티스는 입꼬리를 올리며 넌지시 말을 얹었다.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놀라 어이없어. 누가 돌려받고 싶대. 아 진짜 오티스. 아무튼 아는 거 설명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긴 해. 오티스는 애가 진짜 너무 뻔해. 여기랑 여기에 있는 종이랑 나무 재질인 게 S사랑 이어지는 문. 오티스는 진짜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저쪽에 강철로 덧댄 문이 의사 뒷골목으로 확실히 지내면서 직접 이용했기 때문인지 키라는 웨이페어러사에서 조사를 요청한 문 중 대부분의 연결 지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키라가 말해주는 대로 앨런과 함께 문을 열어 확인했고 좋습니다. 모두 일치하는군요. 기록 캡처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샌가 확인해야 할 뒷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새삼스럽긴 한데 뒷문 이거 너무 편리한 거 아니야? 그 포탈이란 것도 그렇고 워프 열차처럼 꺼림칙한 방식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달칵 열어서 쑥 들어가면 끝이잖아. 이건 뭐 게임도 안 되겠는데? 뒷문과 포탈이 그저 편리하기만 하다는 말은 제법 긍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의 경쟁 목표인 현 W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으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냐? 아 근데 내가 지금 드는 의문은 그거다. 잠깐만. 내가 드는 의문점은 그거예요. 보통 이제 7장 전에 돈키호테 7장이 돈키호테 이야기니까 그 전에 돈키의 비중을 많이 늘려줬었거든. 8장도 나오기 전에 홍루 비중이 늘었고 이런 식으로 그 장 입문하기 전에 바로 .5에서는 보통 그 애들이 말수가 적어진다거나 대신에 대사는 말수는 적어지지만 뭐 대사나 다른 비중이 늘어난다던가 분위기는 달라져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메르소가 아직까지 별 활약을 하진 않고 있네요. 대가 없는 기술은 없습니다. 히스클리프. 9.5 다시 2에서 좀 나오려나? 그럴 수도 있나? 이거는 후일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이거는? 거기를 기대해봐야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하신 양질의 정보 덕에 금일은 유혈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본래 웨이페어러 컴퍼니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길을 찾고 길을 내며 길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복도에서 길을 찾다가 직원을 손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의 경우가 부지기수의 부서에 따라 길과 길 사이에 서식하는 아직 정체도 특정 안 된 괴물과의 전투가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 다시 확보한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저희가 치르고 있는 대가는 상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앨런은 새로운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헬멧까지 전부 착용하고 움직였지. 언제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무조건 대비를 한다는 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건조한 웃음과 함께 무던하게 반응하는 건 너무 많은 것들을 봐왔던 사람이라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뭐 반대로 여러분들과의 협력으로 이렇게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네요. 솔직하게 예상보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을 볼까요? 아 여긴 아빠가 제일 자주 드나들었던 문인데. 키라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하다면 익숙한 짠내가 순식간에 시계바늘 끝을 찔렀다. 데우스와 인접한 곳인가?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지? 무슨 room인데 P 유사의 대왕가을이 한 구선이야. 대왕?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거기잖아. 살롱드 모엘르 그 프라이빗 헤어샵이 있는. 아하. 프라이빗이야 저게. PHALE 이렇게 보이거든. fail이라고 보이는데 프라이빗이야 저게. 히스는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는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 그럼 드디어 히스클리프 군의 푹신한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겐가? 푹신은 뭔 푹신이냐. 호세에선 악의 길에 빠졌다면서 며칠 내내 잔소리 해놓고 뭘 이제 와서 한번 보자. 그래도 한번 봐보자. 헤어 쿠폰 한번 해보자. 대가를 본인의 예상보다도 톡톡히 치르고 있으니 쓸 수 있다면 쓰는 쪽이 히스클리프 군이 덜 불쌍하지 않겠는가? 아우 됐어. 지금은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뭐야 그럼 내가 써도 돼? 모엘러 거기 아빠랑 나도 단골이었거든. 거기 10번 가면 헤어 쿠폰을 하나씩 주는데 아빠가 중지 가족들에게 말해서 쿠폰을 잔뜩 가져오기도 했어. 그래서 나도 뭘 들떠서 말하고 있는 건지 참. 키라는 즐거운 기억이 있는데 떠들다가 뭔가가 마음속에서 콱 걸린 듯이 표정을 구기더니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찼다. 이렇게 보면 아빠도 나를 연락 챙겨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얘네들은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끌고 나와줬고. 아씨 뭐가 이렇게 복잡해. 센스 없는 바가지 머리는 마티아스노 작품이었나? 바뭐는 또 뭔데? 바가지 머리라는 뜻이다. 아니 그렇게 줄이지 말라니까. 키라에게 줄임말을 말하고 지적을 듣는 류슈는 어쩐지 즐거워 보였다. 버스에 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줄임말을 한 뒤에 꽤 만족스럽다는 기색을 내비칠 때처럼. 이게 딱 그거잖아. 뭔가 아라야가 엄마한테 칭얼대던 거? 류슈는 그거까지를 다 사랑했나 봐. 자기가 줄임말 엄마 그렇게 줄이는 거 아니야 막 하는 그 딸랑구를 보는 것까지가 얘의 행복이었는데 얘가 그렇게 줄이지 말라니까 하니까 그때 그 기분이 생각나는 것 같아. 기억을 전체적으로 하진 못해도 내 몸에 남아있는 각인되어 있는 그런 흐뭇한 피식함 막 그런 건가 봐. 생각해보면 싱클레어의 번역 실력에 물이 오른 뒤부터는 수감자들이 류슈에게 줄임말에 대해 지적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류슈가 피식 웃는 일도 같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다. 뭐라고 할까? 일부러 저렇게 줄이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춰! 관리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저 괴팍하다로밖에 표현할 수 없겠군요. 오티스 너 구장 안 보고 왔냐고. 아이 멍청이 오티스. 그놈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게임 꽤 구식이었을 텐데. 취향 맞춰주는 것도 일이었겠군. 처음에는 그랬는데 같이 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솔직히 좀 촌스럽긴 했지만 무슨 기분인지는 알 것 같네. 왜 좋아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가족이 좋아한다고 하면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법이지. 맞아 아빠가 뭔 말하는지도 이해하고 싶었고 먼저 말할 만한 것도 필요하고. 나 앞에서 요시히데 네 자랑 되게 많이 했어. 요시히데는 이틀 만에 배웠다거나 요시히데는 이거 좋아했는데 같이.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개소리라는 걸 일찍 알려주지 못한 게 영 아쉽군. 아휴. 이놈과 똑같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가져다주는 아비 중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지. 그놈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언젠가부터라는 것은 무언가 계기라도 있었단 말인 겐가? 그건 기억나지 않는군. 언제부터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그거라면 학교에서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아빠가 학교 그만두고 나서부터 요시히데랑 좀 서먹해진 것 같다고 나한테 그랬거든. 무슨 헛소리지? 나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다니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지. 마티아스 그놈이 제멋대로 말했을 뿐인 거짓말. 아니 레알이라니까. 나 영상도 본 적 있어. 뭐? 아빠가 문 쓰는 법 가르쳐준다면서 보여준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요시히데 네가 졸라 활기차게 학교 다녀올게 하고 말한 거 똑똑히 기억한다니까? 그럴 리가.
수많은 기억이 난도질당했기에 키라의 반박에 류시는 점점 자신이 없는 듯 말끝을 잃었다. 엥? 하지만 류시에 다닌 적 없다는 말에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에도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라야를 보고 류시라고 생각한 건가? 뭐지? 그 기억의 편리를 확인해보고 싶다. 그렇게 행하고자 마음먹은 순간 짧은 기억 하나가 스쳤다. 좋아요, 요시히데. 학교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곳에 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죠. 약치 산하에 있는 뭐뭐뭐뭐 하나를 알아두었답니다. 미니멜로를 하나 알아두었답니다. 학원. 네. 예술학원 아니야? 학교 말고?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란 말인 겐가? 오, 맞는 것 같은데? 그렇네.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었던데. 예술 학원? 남아있는 기억을 짜맞추듯 류시는 조용히 몇 가지 단어를 중얼거렸다. 잠시 후 류시는 기가 차다는 듯 웃으며 나를 바라보더니 시계 한 대 맞아라. 류시는 뭔가 불특한 목소리로 내게 다가와 검집으로 가볍게 머리를 툭 때렸다. 왜 때려? 차라리 모르고 사는 편이 나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군 시계. 그래도 왜 마티아스 그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기억났다. 아빠, 저 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말인가요? 요시대에게 필요한 건 저희 아비들이 모두 가르쳐드릴 거랍니다.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틀에 박힌 둥지식 교육보다는 저희 독특한 홈스쿨링이 요시대에게 더 큰 도움이 될 테죠. 그치만 동화책에서 나와서 궁금해요. 그리고 여긴 친구도 없고 우리엔 그제가 또 괜한 바람을.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와 함께 배우고 경쟁하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경험도 있는 법일 테죠. 좋아요, 요시히데. 학교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곳에 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죠. 정말요? 제 교육의 일환으로 요시히데를 학원에 보낼 생각이에요. 약치사나이는 예술학원을 알아두었답니다. 재능 있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영감을 끌어올리는 과정은 요시히데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령은 괜찮다는구나. 하지만 칼리스토, 그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거야. 어떻게 단언하시죠? 지령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삶의 전부인 인형 주제에 선택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안다는 건지. 가버렸구나. 조금은 주변을 둘러보는 편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칼리스토의 소개로 들어간 곳은 제법 괜찮은 곳이었다. 그러게 왜 하필? 딸내미 학원 문제 논의하는 부모님 같다고 그래. 근데 난 이제 칼리스토 하면은 홍루 성우님 연기하시는 그거가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아. 칼리스토가 제일 무서웠어 나는. 인격소리 볼 때 그 더빙 같은 거 가장 사페 같아가지고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 그렇게나 무서웠던 작품들도 또래 아이들과 같이 보니 볼만했지. 아니 정확하게는 이런 걸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편이 옳겠군. 다수가 끄덕거리면서 미사 여구를 나불대고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의 신체를 꿰매고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오늘은 다같이 신체파의 기법을 배워볼 거예요. 나눠진 모양에 있는 혈관을 잘 엮어서 이곳에 그려진 모습과 똑같이 만들면 신체파 기법 같은 건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책에서 봤는데 요즘은 혈관을 저렇게 안고 와도 안에 색소를 넣어서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대. 에휴, 난 바로 입체파의 기법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와 솔직히 한물간 예술을 왜 배워야 해? 잔인하고 유치하기만. 아니야, 잔인한 건 맞지만 유치한 건 너희가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뭐래, 네 아빠가 신체파라고 지금 편드는 거야? 어쩐지 제가 만드는 것도 좀 가족한테 나쁜 말 하면 혼내줘야 한다고 그랬어. 칼리스토, 그자가 욕을 먹은 게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근데 이거 좀 뭐라 그랬지? 주제가 조금 림버스스러워서 그렇지 현실에서도 꼬맹이들이 부모님 영향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 자기네들이 어른인 것 마냥 다 산 것 마냥 부모님 영향으로 막 이런 걸 왜 배운대. 이러니까 요즘 학교를 안 다니지 막 이런 식으로. 흔한 일이지. 맞아. 마티스 그놈처럼 그 가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 그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았을 뿐. 그 나이대의 어린아이라면
흔히 부릴 만한 심술이었고 다투면 아빠 나 왔어. 우리 딸은 벌써 왔어? 오늘은 꽤 야성적인 놀이였나봐. 온몸에 먼지가. 이건 싸워서 그래. 싸웠다고? 자꾸 배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서 내가 때려줬어. 우리 딸내미는 어디 맞지 않았고? 볼에 한 대 맞았는데 괜찮아. 내가 그거보단 이만큼 많이 때려서 잘했지? 잘했네. 아빠? 어디가? 아, 해야 할 일이 생겨서 말이야. 친구들 죽겠는데 이러다가? 우리 딸내미는 색칠놀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 금방 다녀올게. 응, 알았어. 형님들이 불러? 아니, 가족 일 때문에. 뭐야, 잘했네. 재수없어 하는 놈들, 재수없는 소리 하는 놈들은 원래 흠씬 두들겨 패줘야 하거든. 차라리 마티아스가 니놈 같은 바보 천치였다면 내 머리나 쓰다듬고 말았겠지. 뭐? 아빠는 아니 중진은 그런 걸로 만족하지 않았을 거야. 그치? 야 리카르도 생각하면은 답 나오잖아. 너 이 멍충아, 네 머리 쿠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몇 번을 죽었는데 대충 답 나오지 않냐고. 가족을 다치게 한 사람, 일단 장부에 이름부터 올라갈 일이었겠지. 그래, 결국 그놈이 일을 저질렀다. 하하, 우리 요시대 벌써 학원 올 시간이 됐나? 누굴 닮아서 이렇게 부지런해? 아빠? 금방 간다고 했는데 얍삭한 약지놈들 아니랄까봐? 기리코에 있어서 한참 헤맸지 뭐야. 거기다 애새끼들이 좀 많아야지. 딸램뺨에 손자국을 낸 죄, 이건 파란 짝이고 이놈들 관리를 똑바로 못하는 강사놈들. 이 경우에는 2조 52항에 따라 참수형이 맞겠더라고. 모기로 달려있는 게 쓸모가 없잖아, 그치? 어때 딸? 아빠밖에 없지? 울고 있어. 니 무슨 침승만도 못한 짓을. 그 야만인 같은 작자가 기어코. 걱정 마세요 요시히데. 이미 다른 학원을 알아봐뒀답니다. 헤리티지가 깊고 큰 곳이죠. 아니 진짜 미쳐버리겠다. 와. 아니 이런 애들인 거는 알았는데 와씨 아이에 대한 감정적 교류가 단 한순간도 없어. 애들이 정말 와 자신만의 세계에 미쳐있어 다들. 아 그러니까 얘를 위에서 해주는 거라는 참 어떡하냐. 그것이라면 아무리 마티아스 그 야만인이라도 그런 식으로 날뛸 수는 없을 거예요. 요시히데 나 학원 안 갈래. 가기 싫어. 친구도 없어도 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마티아스는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근데 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얘를 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이거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거기까지가 사랑이고 배려인데 얘네식의 그 뒤틀린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류슈가 알아야 할 사랑하듯 그 진짜 사랑은 모르는 그런 아비들이잖아. 뒤틀린. 아휴. 중지식 사랑, 중지식 고려. 맞아. 그저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 내 곁에 있던 수많은 것들을 아사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딱 나오네. 이거지.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 내 곁에 있던 수많은 것들을 아사갔지. 정답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그자만큼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존재를 모르길 바랐다. 또 순식간에 흩뜨려 버릴까봐. 하지만 언제나 눈치만큼은 쓸데없이 빠르더군. 의외로 거미집을 떠나야 할 때마다 나는 불안에 떨었다.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계속 내가 있던 그 방이 눈에 밟혔던 기억만큼은 남아있어. 그러니 내가 떠나 텅 빈 방에 있었던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테지. 류슈가 이야기를 이어갈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던 검집은 이윽고 눈에 띌 정도로 덜컥이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 이러는군. 그 검집이 알아야 하는 것을
감상이 비어버린 기억으로만 남긴 채 요수는 진정하라는데 검집을 토닥거리듯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렸다. 아가 달래주듯. 알아야 이거 얘기 듣고 좀 훌쩍이나 봐.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주듯이. 그 모습에 히스클리프는 우울하면서도 어딘가 기대감이 담긴 눈빛으로 류시의 검집관의 단말기를 번갈아 흘겨보았다. 캐서린과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는 거겠지만 아레아와 달리 캐서린은 그 존재가 황금가지로 인해 제거되어 버렸기에 안타깝게도 이 단말기에 히스클리프가 기대할 만한 여지는 아마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만 들으면 그 약지 아비라는 자가 제일 나쁜. 그러게 위치 삼촌 욜라이웬에 학원도 보내주고 화도 내준 거 아니야? 아, 흐릿해서 까먹고 있었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칼리스토가 그자가 선물이랍시고 머리통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을 내 머리맡에 두고 갔었다. 미친놈 진짜. 아 정말. 머리통? 그래, 학원에서 죽은 자들의 머리를 엮어 만들어줬지. 아 진짜 병 느껴지네 미친놈. 딸 힘내. 아빠가 우리 딸랑구 친구들 그리울까봐 눈사람 만들어 왔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 딸랑구가 이 눈사람 보면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기쁘게 만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겁나 역겨워. 약치식으로. 지들 세계에서는 아는 게 그딴 거밖에 없어가지고 본인들 따르면 최대한 열심히 한 거기는 해. 지금 생각하면 처참한 퀄리티의 작품이었다. 그딴 성의 없는 예술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가. 아, 속 안 좋아지게 진짜. 그게 문제라는 것보다는 약간 요시가 그냥 하는 말이지. 거기에다 대고 요시는 물론 이제는 자기도 익숙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요슈 성격상 그거 보고 너무 무서웠어.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요슈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넘기는 그 요슈의 말투 방식 그대로 해서 내가 이딴 걸로 행복했을 거라 생각하나. 이렇게 한 것 같아. 물론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반반? 확인했으니까 돌아갈까? 잠깐만. 왜? 그 쿠폰 쓰려고? 아씨,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 저 미용실에서 나오는 놈들. 야수파인가 뭔가 하는 놈들 아니냐? 우리 발견한 것 같은데? 야수파 정도의 파벌이라면 난 또 리카르도 나오는 줄 알고 나 PTSD 도질 뻔했네. 도시 곳곳에 갈라져 자리 잡고 있어도 이상하진 않을 테지만 저들이 쓰고 있는 탈과 지금 보내고 있는 눈빛을 고려했을 때 거미집에 지속적으로 침입하고 있는 무리가 동일한 무리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기는 LCB, 앨런 팀장 폐쇄 절차를 요청하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바로? 아니, 이제 잠깐 멈춰봐! 깜짝이야, 뭔데? 여기 중지 보호구역이야. 소란 피우면 중지에 형님 누님들이 올 거라고. 그건 곤란한데? 약지에서 침입하고 있는 지금 괜히 부스럼을 만들어 중지의 시선까지 끌고 싶지는 않다. 방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하는군. 말이나 해라. 두더지 잡기 해봤어? 여기서 소름 피우다가 문 닫히기 직전에 들어가느니 그냥 미리 돌아가서 문에서 튀어나오는 놈들을 때려잡는 게 편하잖아. 조직원들 중에 고위 간부가 없다면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그럼 키라의 말대로 해보자. 빨리 오셨군요. 수감자들 그리고 키라와 함께 우리가 폐쇄 절차가 한참 남은 상황에서 들어오자 앨런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내부에서 사정이 생겨 여기서 침입하는 약지 조직원과 교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입니까? 바로 모자 쓰는 것 봐. 연결 지점이 조직이나 날개 보호 구역이었나 보군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싸우는 편이 나을 테죠. 이야기가 빨라서 좋군. 곧이어 야수파의 조직원들이 아직 닫히지 않은 문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쉬고 있는 중에 미안하지만 어쩌겠어. 나는 다시 쉬고 있을 수감자들을 불러 모았다. 전투 준비! 유능하긴 한가 봐. 우리는 이제 전투를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미 했기 때문에. 자, 불행. 여기 색깔까지 다 맞춰놨네, 보라색으로. 여기는 시뻘건 불행인데 여기는 어디니? 재밌다 9.5장.
전투 디스토리 없었어요. 이걸로 중재복도도 작업이 끝났군요. 아무것도 없었어. 요거야 요거. 정보 덕분에 선별 작업도 거의 80% 정도의 소요시간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확인까지 직접 해주시니 확실히 편합니다. 관리자님의 탁월한 지휘 덕분이지. 다음은 엄제복도입니다만 여기는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문 몇 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관리자님이 자료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엄제 쪽에서 누가 하는지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같은 걸 적어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오! 최근까지도 작성이 있더군요. 오! 내용상으로는 별것 없었지만 문이 이어져 있는 대략적인 지역을 추정할 수 있었죠. 발렌치나 그자가 모아둔 종이 쪼가리들인가. 그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니. 아, 나도 스토리 안 끊기는 건 좋긴 한데 그거 놓치는 건 싫어. 막 새로운 보스 같은 거 나올 때 보스 패시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출 같은 것도 꽤나 중요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놓치는 게 싫어서 약간 안 끊기는 건 좋은데 전투의 중요성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 왜냐면 막 눈물 막 흘리고 있을 때 전투 시작하면 사실 막 좋진 않아. 난 좀 이렇게 마음 놓고 이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은 게 있기는 해. 좀 엉엉 울고 나면은 그래도 풀리는 느낌이거든. 이렇게 막 공명하고 나면은. 근데 그래서 좀 아쉬워. 울 시간을 좀 주면 좋겠는데 바로 시작할 때는 아쉬워. 의미 없는 짓? 거기 적혀있는 종이는 붙잡을 끈이 있을지 발악한 흔적이다. 그놈의 수많은 예비 티켓 중 하나일 테시. 아, 맞아. 티켓이라고 불렀었지. 업무가 필요한 문은 드론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서너 개 정도긴 한데 제가 여기서 처리할 업무가 조금 많아서.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앨런은 업무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못 들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피해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피사에서 채사라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면 저 호기심 없는 모습은 아마도 이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덕목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 네, 적당히 시간을 보낸 뒤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앨런이 다른 웨이 페어러사 직원들에게 간 뒤 우리도 천천히 복도를 따라 왼쪽으로 쭉 걸어갔다. 누가 있는데 혹시 또 약지가? 식별되는 윤곽으로 봐선 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씨, 잘 안 보이니까 비켜봐. 탐정이랑 모르는 아저씨랑 그 재수없는 녀석분인 것 같은데? 모제스랑 그레고르랑 홍루인가? 재수없는 녀석이 홍루야? 하긴 남의 눈한테 홍루는 아직 그렇게 보이겠구나. 저는 뭐 1억 정도면 껌값이죠. 제 용돈이 그것보단 많았을 텐데. 하긴 이렇게 보일 수 있어. 재수없는 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대화 소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머리는 좀 괜찮아? 하하, 멀쩡하답니다. 잠깐 넘어졌을 뿐인걸요. 이걸로 벌써 3번째인가? 상담이 끝나면 관리자에게 연락은 넣어두는 편이 좋겠군. 내 용돈?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살면서. 자세히 보니 홍루 머리 한쪽에 혹 같은 게 난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그거 알지? 혹시라도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레고리 씨. 설명도 잘 들으셨고 영상도 힘내서 다 보셨잖아요. 이번에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현장에 와 있는데 그레고리 씨의 팔은 멸정한걸요. 마냥 멀리 있는 공포는 잘하기 쉬운 법이지. 무엇을 우려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런 징조조차 너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곳에서 떠오르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도록. 야, 근데 그레고르도 너무 힘들겠다. 그레고르가 자기는 이제 어른이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안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쾌감, 불호 요소를 많이 토해내던 애가 자기가 그렇게 변해놓고 나서 혹시라도 또 변하면 어떡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 죄책감도 있을 거고 얼마나 하기 싫겠어. 군인 PTSD 말고 불안감도 있을 거고. 하필 여기에 모제스랑 같이 와 있는 것도 되게 웃긴다. 이네 둘이가 그 전쟁으로 더 이야기 풀릴 게 있거든요. 영상을 봤지만 여전히 믿어지진 않아.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지. 돈키호테 그 양반이야. 신발이 벗겨지지만 않으면 상관없지만
나는 아니잖아. 이것 봐. 무서워하네. 어떡하나 싶어하네. 이거 뭔가 연락 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들어도 되는 거 맞아? 저 아저씨 의외로 자기 이야기는 죽어도 자세히 이야기 안 해주니까 이럴 때 좀 들어두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를 흘려들을 이유를 모르겠군. 흥미로운 이야기를. 아 진짜 얘네들 서로한테 관심도 없더니 이제는 너무나도 한 가족이 되었군. 요시의 줄임말에 질색하는 표정을 짓는 키라와 엉터리풀이를 내어주는 돈키호테. 그 사이에서 오티스는 내 말에도 답하지 않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모세스와 그레고르에게 이야기를 홀린 듯 듣고 있다. 일단 계속 들어보자. 오티스 그 양반 말이 맞았던 거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지. 이 빌어먹을 선물이 내 팔에 있는 한 가시 같은 말이군. 그 팔로 이때까지는 잘 싸웠을 거다. 영상을 볼 때는 말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이제는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군. 싸워야 할 대상이랑 싸우는 건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걱정해줄 만큼 선량한 의인이 아니거든. 하지만 동료를 죽이는 건 다른 문제잖아. 심지어 내 의지도 아니야. 뭘 어떻게 주의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 같은 거라고 이건. 스스로를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를 누군가 할 때마다 나서서 화내주던 히스클리프조차 그레고르의 상태에 대해서는 신경이 복잡한지 입을 꾹 닫고 지켜보고만 있다. 나도 그레고르를 너무 아끼는데 그 바퀴벌레로 변하는 모습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막 되게 싫어했잖아. 그래서 나도 얘한테 지금 막 선뜻 위로해주기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내가 정말 그레고르를 아끼는데 그것까지 이해해주진 못했어가지고 나 잘 보지도 못했어. 너무 무서워서. 나 진짜 벌레 무서워하거든. 실제로 그레고르의 그 변물을 막을 수단 같은 건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의 기행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테고 그리고 언젠가는 수감자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장미꽃이네요. 설사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도 품어주신다는 겁니까? 맞아! 오티스가 이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얘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지. 그 전쟁에 대해서도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와 마주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그 환경 속에서 그레고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저희를 해치는 게 두려워지신 거군요. 뭐 처음이야.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 그건 조금 슬픈 말인걸요? 홍래 씨도 알잖아. 솔직히 영 좋은 관계로 시작하진 않았다는 거. 지금은 전우라고 여기고 있어. 그럼에도 괜찮았던 건 고만고만해진 나를 과신했기 때문일 거야. 이 팔을 아무리 휘둘려도 흔한 뒷골목 조직원 하나 쉽게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조금은 안심했거든. 연기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심장을 꿰뚫었던 내 팔. 호헨하임 씨가 측정 불가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좀 기대했어. 측정 불가, 이론상 이상 씨보다 약해질 수 있다니 이거 참 괜찮은 삶이 아닌가 싶었지. 하지만 결국 안 좋은 쪽으로 터져버렸고 그러고 나니 도통 싸우질 못하겠더라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고 망할 선물이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겠어서. 너무 짠하다. 그 두려움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닐 거다. 모제스 지금 자기랑 그레고르랑 상황을 공명하면서 듣고 있는 것 같아. 얘도 전쟁 PTSD가 너무 심해서 전에는 어떻게 견뎌냈지? 이거 카페에 정리해주신 분 진짜 너무 서윗하시다. 덕분에 내가 모제스 이해도가 너무 높아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겨우 떨쳐냈지. 듣고 보니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구만. 그래.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나. 역시 터지기 전에 내가 내리는 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레고르 씨. 그레고르 씨가 버스에서 내려도 단테님과 저희는 위험한 상황에 몇 번이고 부딪힐 거랍니다.
그렇다고 버스에서 내린 그레고리 씨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도 없을 거예요. 저희는 단테님이 고통을 감당해 주시는 덕분에 사고가 나도 되살아날 수 있지만 도시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할 테니까요. 당신한테 이런 말을 듣는 날도 다오네. 그래, 해결을 봐도 여기서 보는 게 낫긴 하지. 도시에 여그만큼 인간미 넘치는 곳이 거의 없거든. 이 상담이라는 거 뭔가 좀 쑥스럽네. 내가 뭐 홍루 씨만큼 끔찍한 경험을 한 건 또 아니라. 솔직히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모제스 씨나 오티스 씨, 하물며 발렌치나 그 작자도. 나 이거 너무 공감돼. 겪어온 불행의 정도를 매길 순 없을 거예요. 남의 불행이 더 크다고 해서 나의 불행이 작아지는 건 아니어서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끝없이 눈을 돌리고 도망친 저와 다르게 그레고리 씨는 도망치면서도 계속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세월만큼 그레고리 씨가 겉돌아야 했던 세월도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불행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서로 경험이 다른 만큼 불행 또한 서로 다를 수밖에. 공통된 점이라 해봤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후유증 하나를 달고 사는 것 정도일 테지. 당신도 가지고 있나? 나는 아직도 소음이 싫고 말 많은 자가 싫다. 그 모든 소리가 전쟁의 소리 같아서 나를 원망하는 절규 같아서 마음에 피가 흐른 탓이겠지. 나는 아직도 수감자들 중에서 홍로랑 가장 뭐랄까 공감대가 가장 큰 것 같아. 홍로 성격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되게 홍로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막 홍로만큼은 아니더라도 홍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긴 했었거든. 그래서 홍로가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캐릭터 중 하나인 것 같아. 하지만 모제스 씨는 에즈라 씨를 좋아하시지 않나요? 너무 많이 떠들었군. 그건 그렇고 이쯤이면 들을 만큼 들었을 텐데 이만 나오는 편이 낫지 않나? 뭐야, 알고 있었네? 뭔가 중간부터 나와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아니 뭐 결국 관리자 양반이나 저들한테도 해야 했을 이야기니까 괜찮긴 한데 저자는 임동이다. 임시 동맹인가요? 아니 임시로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졸라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까 괜히 태클 걸지마. 잘 부탁드린답니다. 마침 잘 됐군. 추측되는 점은 있다만 확신이 설 만큼 단서가 많진 않아. 그러니 아는 이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키라, 엄지아비가 애착을 가진 문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모르지 당연히. 당연한 거냐? 그 아줌마는 다 봤지 않아? 무서워서 말도 안 걸어봤어. 루치오 그 자식을 볼 때마다 패고 있는데 졸라 살벌했다니까. 그러고 보니 그 자식 싸우다가 죽었다면서? 뭐 은혜를 갚아하니 어쩌니 하면서 끝까지 싸우더라고. 진짜 의외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작 니들 편에 붙을 줄 알았거든. 에? 그놈이? 왜 그렇게 생각했지? 걔도 참 재밌는 캐릭터긴 했어. 미워하면서 또 이렇게 미운적 의리라고 해야 될까? 뭔가 걔도 사랑을 한 캐릭터라고 생각해. 막 이 부모와의 끊을 수 없는 이런 느낌의 캐릭터였어. 걔 애증, 맞아, 애증의 캐릭터여서 미워하지만 사랑하던 케이스.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 아줌마 없을 때 걔 눈빛을 너희가 못 봐서 그래. 왜 확 뒤에서 찔러버리려고? 당신은 너 연습은 졸라 열심히 하는데 효율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봐봐, 여기 만화책 보면 좀 더 이렇게 해드리는 게. 그건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것과 다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교본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별로 그 아줌마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당신도 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 개소리래. 난 우리 아빠 졸라 좋아하거든. 요시대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진짜 뭔 일 나나 싶었다니까. 교본이라더니 그래도 그 점은 닮았군. 이쪽은 모르는 것 같으니 그럼 수감자 류슈.
조각난 기억 중에 이건 짜맞춰져 있길 바라면서 물어보지. 너가 어릴 때 엄지아비가 유난히 자주 드나들었거나 애착을 가진 무에 대해 아는 게 있나?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지? 라고 말하고 싶다만 그래. 조각난 걸 시계가 짜맞춰줄 필요도 없이 기억하고 있지. 저 문이다. 쇳덩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저 문. 요시도 너무 귀여워졌어. 길고양이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좀 집냥이로 변한 느낌. 아씨, 뒤지는 줄 알았네. 파리 새끼 쥐사 그 개놈들은 어디서 지랄 맞은 걸 갖고 와가지고. 엄마 괜찮아요? 티켓, 네 눈에 이게 괜찮아 보여? 안 괜찮아 보여요. 아 괜찮아. 이딴 걸로 안 괜찮을 리가 없잖아. 미안해. 나 이런 단어 못 쓰는데. 신발! 내가 쥐사의 벌레 논목을 한 번에 따버리는 걸 티켓 너도 봤어야 하는데. 그치만 엄마 다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나 참 좀 쉬려고 했더니 나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뭐야 이건. 붕대요. 기가 차서. 어차피 돌아가면 치료하라고 온갖 비싼 약을. 아 됐다. 나쁘진 않네. 엄마? 갔다 와서 검술 가르쳐 줄 테니까 사고 치지 말고 있어. 연기 전쟁에 참전했을 때인가? 그래, 전쟁터를 오가며 적잖이 지쳐 있었을 때지. 하지만 그놈은 매번 웃고 있었다. 술도 입에 안 대고 손찌검도 그만뒀다. 우습게도 거미집이라는 수렁에 빠졌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처럼.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지. 전쟁이 끝나고 엄제 콘실리엘이라는 놈이 외부 강사로 방문한 날부터였을 거다. 몇 날 며칠을 술만 퍼마시더군. 쥐어 패는 것도 다시 시작됐고 나를 향한 욕지거리도 더 늘었지. 한심한 꼴이었다. 잠깐, 나는 그렇다 치자고. 발렌치나 그 작자는 승리한 쪽 아니었어? 심지어 전쟁 영웅이었잖아. 연기 전쟁에 참전한 자는 아이사와 케이사 둥지에 거주할 수 없다라는 규정 들어본 적 있나? 그 외에도 참전자에게는 꽤 꺼림칙한 제한들이 하나둘 붙어있는 편이지. 그게 승자든 패자든 뭔가 또 뒤에서 얽힌 일들이 있구나. 아 근데 발렌치나도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는 아니야. 그러니까 참 아비들이 하나씩 뜯어보면 다 이해는 되는 캐릭터들이거든. 잘잘못을 따지는 걸 다 배제하고 이제 얘네들이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면 또 이제 그건 다른 문제인데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들은 아니야. 얘네들도 여기가 패급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이잖아요. 이 거미집이. 그래서 발렌치나의 심정이 뭔지 알 것 같아. 자기는 이제 버려지고 쓸모없고 답도 없고 이런 심정이었지 싶어.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 맞아. 그런데 그렇다는 건 저 뒷문과 이어진 장소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던 참호 중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래, 그걸 그레고르가 직접 열게 할 거다. 잠깐, 이걸 나보고 열라고? 그래, 네 손으로 직접 열어야 의미가 있다. 이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 맞아? 그냥 안 좋은 기억만 드러나는 거 아니고? 그레고르, 저자의 팔에 잠재된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애초에 문제의 원인은 그 팔이 아니었을 거다. 그게 원인이 아니면 뭔데? 트라우마다. 결국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정신이 무너져 내렸기에 팔이 폭주했을 뿐. 팔이 폭주했기 때문에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른 게 아니지 않나?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누군가 내뱉는 말의 의미가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언제 그 팔이 변모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부터 조금은 해방될 수 있을 테지. 아 쉽지 않은데. 약간 도시식 트라우마 퇴치법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 트라우마를 계속 그냥 더해. 도시식 퇴치법은 그거야. 트라우마 PTSD가 오지 않을 때까지 그 PTSD를 마주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언제 괜찮아질 수 있을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사실 M사의 정신 치료소에서도 사용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얘들아 트라우마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마주보기로 그건 되게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가벼운 해결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거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거를 마주하라고 그냥 멘탈이 무너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런 엔딩이 훨씬 더 빠른 이에요.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다 뿐이지 너무 책임감 없는 말이야 그건. 열어봐야지. 얘네는 이제 도시식이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극단의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문을 붙잡은 그레고르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철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팔로 그 문을 밀어냈다. 왜 도망가세요? 쥐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싸워주셔야죠. 저는 죽기 싫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좋은 거네요. 아 맞다. 15번째 생일을 축하해. 하지만 이걸 보고 잔인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지? 너희 쥐사 벌레 새끼들은 훨씬 잔인하게 사람을 찍고 그 자리에서 먹어가며 전진하는 괴물 새끼들이었으니까.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바왕 2차전 오면 저 9.5장 안 하겠습니다. 저는 바왕 2차전 오면 그냥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빡종한다 얘들아. 넘어간다. 안 된다 민복. 미니야 너는 우리의 자랑이란 말이다. 민복. 여기는 뭐야 그냥 사무실이잖아. 전쟁터 한복판인 줄 알고 좀 쫄았는데. 혹시 아는 곳이야? 잘 알지. 여기 오기 전까지 다녔던 마지막 회사거든. 아. 내가 있던 자리는 저쪽이군. 이런 회사에선 말이야 저런 구석진 자리가 좋아. 상사 눈에 잘 안 띄어. 내가 일을 하든 딴짓을 하든 쇠 부리치는 소리에 놀라서 벌번 떨든 들킬 일도 없고 말이야. 그레고르의 자조 섞인 웃음이 쓰라리게만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게 나를 부르려면 내가 앉은 자리 뒤로 와야 한단 말이지. 직급 높은 양반들이나 저 멀리서 전특채 하면서 부르면 그만이지만 특별 채용이라는 건가? 전쟁 특별 채용? 좀 그렇게 막 예쁘게 부르지는 않네. 뒤로 오면 혹시나 실수할까봐 오금이 저리더라고. 전후 특별 채용 인선인가? 전후 그런 거라도 없으면 누가 날 뽑았어? 그마저도 자격 미달인 자가 더 많았어. 나는 운이 좋았던 편.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이래? 9.5장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왜 그러는 거야? 그레고르 씨? 테드 부장님? 그레고르가 황급히 팔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처음 보는 멀끔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레고르 씨 맞네. 옆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하 옆 팀에서 오늘 거래처 미팅 잡혔다고 미팅룸 비워달라더니 그분들인가 보네. 사원증 보니까 딴 데로 이직한 거구만. 맞지? 자, 지내셨습니까? 그래 보여. 여전히 똑같지?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박혀있는 거야. 아하 당신이야 뭐 일은 우직하게 열심히 했으니까. 어디 부르는 데가 있었나 본데. 여러분 저 계속 눈물 날 것만 같아요. 9.5장이 슬픈 스토리가 있느냐? 그럼 아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캐릭터 몰입형 인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알았던 이 친구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게 나한테 오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해도 내가 아는 사람 다 통틀어서도 진짜 과몰입이 너무 심한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레고르인 것만 같고 내가 류시인 것만 같고 계속 이러면서 스토리를 밀게 되는 것 같아. 눈물 버튼, 진짜 눈물 버튼에서 자꾸 내 손이 막 머물러. 거긴 잘 쳐줘. 살만해. 뭔 기념 주화였나 메달이었나 고달파서 팔아버려야겠다고 했었던 건 값 잘 쳤고. 뭐 도시에서 살만하냐고 묻는 게 참 답할 말이 없긴 하다, 그치? 그럼 그래. 거기도 특채라고 지랄하는 양반들은 없고. 그레고로 얼마나 힘들었게.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그럼 된대. 그 개같은 전무놈이 당신한테 하던 짓 생각하면 누가 들으면 지가 전쟁 나간 줄 알았을 거야. 끝난 지가 몇 년이 지난 걸 아직도 전쟁 때 지가 앵벌이를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어쩌고 저쩌고. 그 양반 아직도 업무 시간에 사우나 다니고 그럽니까? 그렇지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 걸 보기 힘든 건 여전해. 그리고 말이야, 특채들 보고 공수부대 낙하산이라면서 찌릿했더니 최근에 인사공지가 뭐라 올라왔는지 알아? 그 양반 협업 해결사 사무소 선정할 때 로비로 뒷돈 받은 게 걸려가지고 며칠 뒤면 여기에 책상 빼야 해. 꼴 좋다. 아니 사장님 친인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받아먹은 돈이 여간 어마어마한 게 아니더라고. 사무실에서 3명 이상 모였다면 그 얘기야 전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옛날 일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매여있는 놈들은 다 그런 법인 것 같아. 지금 내가 불성사나우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거야. 그땐 좀 빛났던 것 같은 거지. 차라리 나처럼 뒷배 없는 뒷골목 출신들이 낫다니까. 과거가 새까만데 뭐가 있어도 앞으로 가도 밝았으면 밝았지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내 개똥 철학이거든. 아이고야, 근데 거래처분들을 그냥 멀뚱멀뚱 세워놓고 너무 떠들었네.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요. 야 근데 정말 그레고르 여기서도 그 특채 지랄하던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데 그나마 정말 그레고르한테 잘해주던 그런이었나 봐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뭉클하네요. 아니요. 오잉 신기한 의체를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그 서류 결제 올리러 가시던 길 아닙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감사합니다. 이거 또 늦었다고 한 소리 듣겠구만. 아무튼 그레고리 씨 다음에 술 한번 해. 가시겠는데 이거? 플래그인데 이거? 되게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저희 여기서 장례식 한번 하고 갈까요? 이런 사람은 보통 이렇게 머리 두고 동강 나가지고 우리를 반겨주 이렇게 다시는 안 본다는. 그러니까 와 근데 테드 너무 마음에 든다. 예, 기회가 된다면. 그레고르의 동료였던 것 같은 그 남자는 시원하게 손 흔들며 바쁘게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말투가 그레고르 씨랑 똑 닮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장님보다는 말투가? 그레고르와 그의 동료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던 모제스는 곰방대의 연기를 가볍게 불어내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꼭 한 가지 착각을 하더군. 기억하라는 말은 그저 잊지 말라는 말일 뿐이다. 매일 떠올리며 괴로워하라는 게 아니야. 나도 애즈라도
그 착각을 바로잡는 것에 제법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원해서 기억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왕 잊지 않게 되었다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잊지 말도록.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레고르는 자신의 오른팔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참을 고민한 뒤에 겨우 입을 떼었다. 관리자 양반, 거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무던히 살아보는 게 최선 같단 말이지. 이걸로 괜찮겠어? 나는 그렇다 치고 고생은 관리자 양반이 다 할 텐데. 삶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그레고르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도 살아가라고. 그 말을 하는 그레고르의 눈은 언제나 절실하고 지독할 정도로 탁했다. 그랬던 그레고르의 눈빛이 조금이나마 개어있다는 게 느껴진다. 비록 먹구름이 지나가는 중이라 조금 빛이 새어나올 뿐 화창해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럼 괜찮지. 과거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떨쳐낸 건 큰 발전이 아닐까. 너무 예쁜 말이다.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이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꼭 한 가지 착각을 하더군. 기억하라는 말은 그저 잊지 말라는 말일 뿐이다. 매일 떠올리며 괴로워하라는 게 아니야. 나도 애즈라도 그 착각을 바로잡는 것에 제법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기왕 잊지 않게 되었다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잊지 말도록. 너무 멋져. 모제스 너무 멋지다. 그렇게 문을 나오자 그곳에는 오티스가 무기를 꺼내 들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문 너머로 따라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오티스 같이 안 들어갔었어? 예. 앨런 그자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는 문 밖에 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아 있었습니다만. 왜? 저 자식들 또 나타났네? 복도가 저 애송이들끼리 다닐 만한 곳은 아니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불청객이 다른 문에서 나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오티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뒷문에서 야수파 조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 이대로 약지의 복도까지 갈 생각인 것 같지만 마주쳤는데 못 본 척 할 수는 없지. 일단 전부 쓸어버리자. 자, 여기 왼쪽으로 가는 거였지? 지하실. 이번에는 새로 나오네요. 누가? 지령을 쫓는 검지 수행자? 여기에서 보고 넘길까 그냥? 패시브. 오! 지령이 여러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쪽지로 전달받는 지령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티스도 PTSD가 와서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티스도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오티스는 간신배의 느낌으로 지금 그려지기는 하지만 자기도 아픔이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게 되게 크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아까 나왔던 그 7장 리마인더에서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품어줄 수 있느냐 막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런 거 보면은 되게 큰 무언가가 가슴에 응어리가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낼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렇다면 지령의 전달 방식, 그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지령은 하나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전달 방식마다 다른 주체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걸 탐구하는 것이 저희 검지 연구회가 하는 일입니다. 가입하시겠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검. 이 검은 지령을 따라가며 수행하는 지령의 내용과 어디선가 나타나는 전령들의 도움, 그리고 대행자들의 사사를 통해 점차 개성을 가진 검으로 완성되어 간다. 부금이 너무 맛있다. 자, 이거 전후 있어요? 자, 이거 전후 있어요? 여러분, 저 만약에 까먹으면 나한테 또 소리 질러주세요. 전후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4번 다시는 이벤트 먼저 빌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 무너져 있던 엄지 아비의 복도에서 야수파 조직원들을 처리하고 나온 직후 전투 있어요!
검지 아비가 지내던 복도에 도착하자 익숙한 면면들과 마주쳤다. 쉬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냥 같이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자주 부르시다 보니까 오히려 멀리 있는 게 불편해져서요. 이상적이지 않은 부름이었어. 노리지는 않았겠지만 꼭 생크림 잔뜩 올라간 거 먹을 때마다 부르더라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마다 내 얼굴 모양으로 푹 파인 캐리크를 보니까 놀맛이 뚝 떨어져서 미안. 부르기 전에 한 번 상황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 사갈까지 관리자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찌뿌둥해서 나온 거죠. 추가 인력 배치 감사합니다. 그럼 이 복도는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열라 왔다 갔다 해서 좀 알아? 좀 귀찮고 짱나는. 아, 그러니까 분명 그 가면 아저씨 말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가요? 아, 키라는 소라를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소라라는 분은 저희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살았던 분인가요? 응, 검지의 제자였으니까 여기에 살았지 않았을까? 검지의 제자. 오! 그러고 보니 중지와 엄지, 약재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찌 검지와 소지에는 없는 것인겐가? 확실히 세 손가락에만 제자가 있는 것은 이상하오. 허나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마치 허공을 더듬는 것 같구려. 제자가 있었는데 아이씨, 그게 소지와 검지 이 두 제자에 대한 표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없다기보단 무자비하게 베어져 형체를 알 수 없다는 편이 바르겠군요. 그 감상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뱉는 건 신선하군.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짧게나마 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억 못하는 게 이상한 애 같은데. 알아야 시키에 배웠으니까. 정황을 맞추어 보면 그런 인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막상 중요한 곳으로 이어져야 할 때 내용이 끊긴 기분이군요. 대충 상상도 되는 것 같아. 막 소심하게 웃을 것 같고 안경 같은 거 쓰고 있을 것 같지 않아? 만화에서 나오는 음침개처럼. 그렇군. 실을 뜯어내고 있다는 감촉을 느꼈다 싶었건만. 류슈? 진짜 너 알지? 너 기억나지? 세상이 끈이나 실 같은 걸로 이어져 있다면 이 검은 아마 그 존재와 이어지는 흐름마저 잘라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이을 수 없게 잘라냈으니 존재도 형체도 남지 않았을 테지만 시계 니놈이 짜맞춰준 덕에 희미하지만 아주 조금은. 요시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기억이라도 떠올리는. 다시 담배를 물며 입을 나 아직 못 봤어. 일러스트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닫았다. 뭐가 나왔어? 본인도 확실하지 않으니 말을 아끼려고 하는 거겠지. 뭔가 듣긴 들었는데 진짜 스펙 장난 아니다. 우리 아빠 검은 제대로 쓰려면 4단 봉인해줘도 해야 되고 복잡했는데 뭐 디메리트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벨붕이잖아. 디, 메 라면 충분히 받고 있다면. 아 맞다, 기억이 날아간댔나? 미안. 그럼 이쪽 복도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걸로. 아니, 하나 있어. 어디를 통하는 문인지 잘 모르긴 하는데 엄청 자주 드나들더라고. 혹시 검지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니겠지? 낫. 검지놈들이 한데 옹기조야 모여있을 리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고 하세요. 뭔가요, 류슈씨? 왜 갑자기 손잡이로 치시는 건데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보았다. 류시의 검집. 아라야가 움직여 심술부리듯 싱클라이어를 밀어내는 것을. 어머! 너무 귀엽다! 대박! 너무 귀엽다! 어떡해! 왜 너가 해석해줌? 이건가 봐. 누를 뒤집어씌울 셈인가? 당장 다 분해도 할 말은 없을 테지. 아니 진짜로 꾹 누르셨다니까요? 여기 옆구리에 눌린 자국도 남아있어요. 진짜 아래 자아가 뚜렷한 느낌인가? 약간 그거 같아. 좀 질투도 하는 것 같고 괜히 네가 뭔데 해석해줘. 약간 너 뭔데 아들내미 행색. 약간 이런 느낌도 나.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엄마 내 엄마임. 이런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툴툴거리는 것까지가 템플릿이어가지고 엄마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뭐라고 할까? 그 움직임 하나하나의 의미를 짐작할 순 없겠지만 심술이 난 것처럼도 보였다. 자꾸 그렇게 통역해주니까 버릇이 나빠지는 거잖아. 아 이렇게 해석해주네. 이상한 줄임말 좀 안 쓰게 하려면 통역을 못하게 만들어야. 알아야? 방금 그 목소리는 분명 알아야해. 관리자님 아까 보셨죠? 료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로요? 진짜 료시 씨가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응. 결정됐군. 움직이는 검집이 어떤 형태로 료시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걸 끝까지 목격한 것은 나뿐이다 보니 싱클레어는 검집이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을 찔렀다는 것까지 추측하지 못한 것 같다. 아주 찰나 동안 들려온 그 목소리도 다른 수감자들은 듣지 못하는 것 같고. 엄청 괴롭히네. 뭐 요즘 좀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긴 했지. 앨런 씨, 기다리니까 빨리 들어가자. 키라가 알려준 문은 둥지 안을 걸어다니다 수십 번은 본 것 같은 특징이 없이 옅은 색을 지닌 평범한 나무 문이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쾌쾌하고 습한 냄새가 확 끼쳐왔다. 여기는 지하실이잖아.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왜 시체가 여기 있어? 마치 감옥을 연상시키는 지하실로 이어졌다. 그 가면 아저씨가 맨날 삐삐 울리면 여기로 자주 들어갔거든. 그런데 쟤들은 뭐야? 검지놈들. 와! 디자인. 몇 시간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군. 쪽지들 여기서 뭐란 거지? 지령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말만 들어도 질리는군. 그나마 정신사나운 삐삐 소리는 나지 않아 다행인가. 지하실에는 오랜 기간 두고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있었고 감옥 내부는 간이 화장실로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방이었다. 지령의 대상이 될 법한 이들을 추려 여기 가둬둔 것 같군요. 그렇게까지 한다고? 단순 감금이라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파스트의 추측 중에는 지령이 고르기에 알맞게 그들을 사육했다는 추측도 있으니까요. 지령 당해버리라고 사육을 한 다음에 여기에 그게 뭐야? 가축만도 못한 삶이잖아. 어머나 세상에. 사람도 진짜 제정신은 아니네요. 리상 인격세 나온 그거네. 맞아. 잠깐만 저기 위로 올라가는 계단 아니야? 저게 뭔가 더 볼만한 게. 졸라 짱나네. 뭐하는 건데? 여기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서 있나 했더니 길막이 목적이었나 보네. 확인할 게 있으니 비켜라. 지령의 뜻입니다. 여기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렇게까지 막아대는데 꼭 들어가야 하나? 신들. 아니 지령과는 얽히지 않는 게 상책이긴 하다만. 이곳에 정확히 어디인지 지하실만 봐선 도통할 도리가 없군. 오티스 씨 말대로 여기가 어디랑 연결되는지 알려면 위로 가보긴 해야겠네요. 여기가 리엔, 그놈이 오가던 지하실이라면 확인하고 싶군. 이 위에 뭐가 있는지. 어딘가에 지하실과 연결된다는 정보만으로도 이 관문의 조사를 마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지령이 나는 이거 보고 그 생각을 했어. 코멘팅은 안 했는데 이게 신들인지 아니면 앞에를 없앤 건지. 앞에 병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아직은 아직은 오티스가 뭘 아는지는 알기 힘들다. 나는 이렇게 생각. 그래서 코멘팅을 안 했어. 나 이래서 코멘팅을 안 했잖아요. 조용히 있었잖아. 그래서 오티스가 이거를 왜 알지? 뭘 아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넘겼어. I'm sorry. 하지만 료시의 기억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면? 좋아, 올라가자. 네, 관리자님의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지령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글쎄. 클린봇이 열리란다고? 헤헤. 아, 아까 나온 게 이거구나. 잠깐 나왔던 게 아까 잠깐 한 0.1초 지나갔던 게 지워진 아라였나봐. 병신 클린봇 난리 났어. 너네 도대체 뭐라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저기 뭐가 있나? 아니 지금 클린봇에 지워진 게 다 내가 한 말이야. 저긴 뭐가 있어? 아 진짜 미안해요.
나 이래서 가끔씩 코멘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코멘팅 할 법한데 미니가 코멘팅 안 하면 보통은 내 혼자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조용히 있는 거야. 내게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지만 알아야 다른 제자들에게는 지혜성의 말투로 대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원해서 받아든 것도 아니니까 여기선 맘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그래, 그 말도 맞구나. 그래서 저 계단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이 리엔 전용 부금.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 궁금하지는 않아요? 하늘을 굳이 들춰보아야 할까? 바라는 마음만 없다면 고개를 들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이건 알아야 할 기억? 시계 뭘 본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위로 올라가 볼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과연? 네. 아, 되게 짧네. 후는. 지하실 조용히 잊혀지는. 죽어라 막던 거 치곤 별거 없네. 그러게. 아이고. 평범한 가정집 같아 보이고. 먼지. 청소가 연락이 찬긴 한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근데 크레파스 같거든요? 맞나? 어린이 그림체네. 여기에 해도 있고 술병 있는데 뭔가가 그려져 있어. 곳곳에 쌓인 시커먼 먼지들이 벽지 가득한 얼굴을 보면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보인다. 아이가 있던 곳인가 봐요. 그림도 그렇고 인형도 그렇고 버려진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안에서 뭔 일이 있어서 튄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못 돌아온 거고. 그러게, 문도 열려있고 신발도 저기 한짝 굴러다니잖아. 집 밖으로 도망쳤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을 만한 일이라. 짐작 가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요시 뭐 찾는 거라도 있어? 그래, 하지만 여기에는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액자투석 사진은 전부 그을려 있고 문서로 보이는 건 또 죄다 찢겨져 있으니 엉망진창이 된 건 내 기억이랑 다를 게 없군. 그놈, 여기로 도망친 건 아니었나? 검지아비 리에는 큰 부상을 입은 뒤 복도를 이용해 몸을 숨기고 도망쳤다. 살아있다면 언젠가 요시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다시는 료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도 같았다. 이건 아는 그림이야? 오늘 무언가를 항상 떠올렸던 료슈였기에 이번에도 무언가 기억해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료슈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억나지 않는군. 아이고. 야, 이건 진짜 구장에 되게 완벽한 후일담 같다. 조용히 잊혀지는 이 그것 때문이었구나. 너무 씁쓸하다, 이거. 만단지에. 나 이거는 안 클리어 했나 본데? 나 아직 초회가 있어요. 나 여기까지 딱 하고 말았나 봐. 자, 그럼 여기는 스토리를 먼저 본 다음에 컨티뉴 해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내가 걷어놓은 거랑 해가지고 딱 1000 정도 됐을 때 그만뒀거든요? 그래가지고 메르서 먹을 수 있을 때
오케이 메로스 먹었다 이벤트 끝 이렇게 해가지고 결말은 남겨주 그런 그랬나 봐요. 하지만 내가 진짜 4번 다시는 이벤트를 따로 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 같이 보실 수 있으실 예정입니다. 리엔의 거처에서 나온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류시의 기억에 관한 별다른 소득 없이 검지 복도의 뒷문 조사를 마쳤다. 이제 섭지 아비의 복도만 남았습니다만 이쪽은 조사가 필요한 뒷문이 없더군요. 인접한 복도에 수많은 문이 있긴 하지만 매뉴얼상 당장 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로 업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테씨. 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벼운 악수가 끝난 뒤 앨런은 전초 기지로 돌아갔다. 우리도 본래라면 그래야 했을 테지만 좀 들러볼까? 그렇지. 문의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에겐 더 찾아볼 곳이 남아있었으므로 잠시 남기로 했다. 소지아비의 방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문을 열어 나오는 곳은 같은 구조의 똑같은 방. 그런 방을 계속 오가며 문을 열다 보면 결국 제자리로 오게 된다. 방마다 인테리어가 조금씩 달라서 구별은 되지만서도 어느 방이 어느 방인지 헷갈리긴 하네요. 여긴 어디야? 주방 아니야? 그걸 니놈이 어떻게 알고 있지? 해결사 영상 봐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연락도 줄이던 녀석이 있어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 일부러 씹은 거야 그거. 너희도 본 적 있지 않아? 아라야시키에 베어진 놈 중 하나였나 보군. 아이씨 그런 거 같은데? 야 키라랑 류시랑도 되게 맛있다. 이게 물론 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언니 동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우리 친해져요 하는 사이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맛있는 것 같아. 아씨 그런 것 같은데. 렌이라는 사람이었어. 소지 제자였지. 내 째깍임이 끝났을 때 별다른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그럼 K사에서 요리해본 적이 있다고 한 게 여기였던 거네? 그래. 이곳에서 치열하고 예술적인 요리를 했었지. 검집 엄청 흔들리는데? 맛이라는 평가도 들었다. 요리가 너무 맛있다는 뜻이었지. 좌우로 격렬하게 떨리는 검집. 아라야는 최선을 다해 류시의 말을 부정하고 싶은 듯 보였다. 얼마나 별로였길래? 사기치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요리를 하셨는데요? 도시락. 문어 소시지와 계란말이가 들어간 초등학생 도시락이었던 것 같군. 뭔가 평가받기엔 너무 소소한 요리 아닌가요? 아야 그래도 류시 입장에선 최고로 열심히 한 거라고. 아이 딸랑구 위해 가지고 안 하던 요리를 해봤는데. 알못. 초등학생 도시락만큼 치열한 전쟁은 없다. 그것도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문어 소세지랑 계란말이랑 문어를 왜 소시지로 만드는 거지? 그거 아니야. 문어 소시지는 소시지를 문어 모양으로 만드는 거라고. 소시지는 왜 문어 모양으로 만드는 거지? 하여튼 그게 귀엽잖아. 근데 여러분 저 소신발언. 저도 어렸을 때 문어 소시지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문어 모양으로는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무룩했었어요. 나도 문어 소세지에 로망이 있었는데 그냥 소세지만 해주셔서. 근데 그렇다고 또 주시는 밥에 컴플레인을 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하고 이제 먹었어.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엄마 문어 소세지가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그냥 로망이었어. 해주시는 거에서 내가 좀 어렸을 때 철이 의도치 않게 빨리 든이어가지고 뭔가 해주시는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라던가 이거를 더 손 드는 거를 해달라고 할 생각을 잘 못했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었었어. 그냥 먹었어 나는. 이런 모양을 좋아하는 건가? 근데 이거 아니잖아. 그게 뭐야? 문어다.
빨판의 디테일을 살렸죠. 아니 문화소 사진은 좀 더 이렇게 귀여워야 한다니까. 아 귀여워. 나 이거 해야지. 나 오늘 썸네일 이거 해야지.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거일 텐데. 아 여기서도 거거를 쓰는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치만 초등학생 도시락만큼 치열한 전쟁이 없단 말이야. 뭔, 말,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또 이상한 게 줄였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뜻이다. 아 진짜 엄마 별다 줄이야. 행복했을 류시와 아라야의 기억. 나와 수감자들 그리고 검집이 되어버린 아라야는 그 추억을 온전히 상상하거나 떠올릴 수 있겠지만 류시에게는 여전히 그 추억 중 가장 큰 부분이 베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다면 위로도 가볼까?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기다려봐. 시계 그 문 열지 말아봐. 뒤를 돌아보니 둘은 이미 무기에 손을 올려두었고 관리자님 이쪽으로. 그 분위기를 읽은 메르소가 곧장 나를 뒤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곧 안내제가 있었나? 하긴 거미들이 살았던 곳에 가짜는 짐승들만 보냈을 리가 없지. 짐승 비린내. 거대한 발톱이 순식간에 우리가 있던 자리를 박살내듯 핥혔다. 늑대 탈? 마에스트로 에밀 부누아 씨의 말씀대로 이미 자리를 차지한 분들이 있군요. 길을 좀 여쭙겠습니다. 칼리스토 씨의 작품이 있다는 곳이 여기 맞습니까? 다른 복도로 이어지는 문에서 나온 늑대탈을 쓴 자는 이때까지 나타났던 야수파들과 달리 정중하게 길을 물어왔다. 하지만 뒤를 따르고 있는 다른 조직원들도 그렇고 그 기세는 태도와 달리 사뭇 위협적이었다. 좀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니들이 찾는 그 의체 아저씨 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복도에 있거든.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찾는 건 그런 가치 없는 가치 없는 양산품이 아니라서요. 탈을 쓰고 있음에도 그 시선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작품이라 말아요. 탈을 쓴 자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의심이 없이 류슈였다. 의심의 여지 없이 류슈였다. 문득 복도 너머로 도망치기 전 리엔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 근데 그게 무슨? 거미집이 완전 무너졌다는 것도 류슈가 아라야 시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부 야수파는 직접 확인했잖아. 완성되었든 그렇지 않든 탐내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의 류슈를. 그것 참 간만에 재미있는 이야기군. 제 이름은 루포라고 합니다. 모든 손가락이 가지고자 했던 거미자 칼리스토 씨의 걸작 요시히데. 도슨트로서 당신을 야수파의 갤러리로 정중히 안내하고 싶습니다. 글쎄 그딴 센스 없는 탈이나 쓰는 놈들에게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군. 당연하게도 류시는 칼같이 거절했고 아라야도 싫은 건지 검집의 분노의 형상으로 흔들었다. 그렇다면 평소 저희의 방식대로 데려갈 수밖에 없겠군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풀피의 풀컨디션이 나보다 셀 것 같은데. 진심이에요? 반지의 형태로 보아서 야수파의 도슨트로 보입니다. 손가락 중에서는 카포 혹은 작은 형님이나 누님을 상정함이 옳겠죠. 그럼 리카르도 그자보다 강하거나 운이 나쁘다면 뇌행이라는 자와도 뇌행. 그놈에 비할 정도는 아닐 거다. 싸워서 이길 확률은 지금이라면 아마도 반반 위겠군. 반의 반보다 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반반보다 위라는 뜻이다. 하나도 안 줄였잖아. 한물간 예술, 시대에 뒤처진 예술. 그렇게 불리는 놈의 작품을 이제 와서 탐내는 이유가 뭐지? 처음부터 의아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만한 수건 사업을 칼리스토 씨에게 맡겼다니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나 다름없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서 회수한 것들이라곤 죄다 공방 장인들이나 만들 법한 도구들 뿐이었죠. 마에스트로의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건 단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곳 위에 있는 공간에서 어떤 풍경을 본 뒤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타버린 복도, 바닥과 벽에 남은 그 강렬하고 야성적인 흉터들. 그런 흔적을 연출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밖에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보는 눈은 그럭저럭 있나?
요 시대 당신은 더 아름다운 예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인간의 신체라는 한계에 갇혀 추악의 의미만을 덕지덕지 붙여다가 퇴락한 신체파와는 다를 겁니다. 때로는 동물이 아닌 사물을 더 나아가 근원이란 야성이란 무언가가 그 의미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저희 야수파는 창의적인 작품을 수없이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 유물을 다룰 수 있는 당신이 저희의 예술을 받아들인다면 역사에 남을 강렬한 색채물을 작품에 덧입힐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래서 미술을 그만뒀어. 이 정도로 미칠 자신이 없더라고. 난 너무 평범하게 미쳐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약지를 하려다가 말았어. 미술 좀 위험해. 칼리스토 씨에게서 배운 것보다 훨씬 유익한 것들을 저희는 당신에게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딱히 그놈에게 무언가를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피와 살이 낭자하는 그 풍경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법을 스스로 배웠지. 내 놈들의 사조도 충분히 들어알고 있고, 약지의 예술 중에는 그나마 봐줄 만한 작품이 있었던가 잘 기억나진 않아. 맞아, 아까 뱀의 강점 물으면서도 뻔한 답을 내놓았지. 뱀 하면 당연히 속 아니야? 밑에 떨어진 것만 아니면 된 거지. 나 코스염 달고 나타나버려? 그렇다면 저희와, 하지만 글쎄 내가 추구하는 예술보다 내 놈들의 예술이 나은 점을 모르겠군. 추구하는 예술 말입니까? 그 난도진을 당한 풍경을 보았는데도 모르는 건가? 아니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뜻 무질서해 보이면서도 공간 전체를 날카로움을 통해 지배하는 그 맹렬한 압력부터 전통적인 검의 궤적을 넘어 뜻이 뻔하게 마감될 수 있는 끝처리를 태우는 그 미려한 센스까지. 그 풍경이 담고 있는 예술적인 의미와 가치는 충분히 역시 이해하지 못했군. 이놈같이 덜 떨어진 화가들은 추악한 곳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그러니 계속 보이는 지옥만을 그려내며 아름다운 지옥을 얄팍하게 꾸며낼 뿐. 찰나의 비명에 담겼을 비에 이성을 잃은 분노, 단칼에 베인 자의 허망함, 그런 감정을 이해하긴커녕 시선에 집착하는 내놈들에게 이번 한 번만 소개해주지. 잘 들어라. 구구절절 설명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 류슈는 천천히 검집을 들어 올렸다. 점유파, 야수파, 절대파, 청기사파, 입체파, 약지놈들의 작품은 질리도록 보고 들어갔지. 하지만 무엇 하나 내 취향은 아니었다. 의미를 덧붙이고 상징을 얹고 껍데기를 덕지덕지 붙인 예술일 뿐. 야, 이거는 웃긴 드립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들은 설명이 너무 많아. 칼리스토, 그자의 예술도 그랬다. 다른 사주의 예술을 자꾸만 더하려고 했고 있지도 않은 의미를 부여하려 애를 썼지. 덧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건 덜어내는 것, 단축하는 것이지. 결국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작품밖에 만들 수 없을 텐데요. 아니, 비워낸 자리가 남는다. 그 공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는 법이고. 와, 미니멀리즘이라도 설파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 단순하면서 끝날 거였다면 추구하지도 않을 미학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지고지순의 완벽, 만단지혜다. 그리 와닿는 예술은 아니군요. 강렬함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수파의 사주보다 나은 점이 있기는 한 겁니까? 화가놈들이라는 게 다 그렇지. 말만으로는 서로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씀대로 예술만큼 주관적인 것도 드물죠. 근데 여백이랑은 조금 다른 게 모든 걸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게 사라지는 거라서 여백보다는 진짜 공백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공백을 보고 느끼는 예술이라. 여백은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남겨둔 공백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한국말을 내가 한국말의 월딩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느껴져.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허상이고 허세일 뿐이니까. 그렇다면 그 두 눈에 선명히 새겨줄 수밖에. 제 강렬한 미학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바라던 바입니다. 당신의 미학, 야수파의 도슨트로서 감상해드리죠. 얘가 지금 갠 건가? 로자 인격이 얘야? 로자 인격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던데. 뭐야, 이제 전투하면 되는 건가?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느긋하고 여유롭게. 리엔의 뭐야?
나 그렉 돌아왔는데 안 눌렀나? 그렉 돌아왔는데 혹시 안 눌렀나요? 내가 그레고르를? 자, 어디 보자. 안 눌렀어요? 빼고 왔어. 에이, 내 배로 두도록 하자. 귀찮으니까. 설마 그렉 없다고 못 깨겠어? 설마 그렉 없다고 안 깨지겠어? 이거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려워요? 그렉 갖고 와야 되나? 턴 시작 시 아군 약지 야수파 스턴트 한 명당 보호 1을 얻음. 이번 전투에서 크리틱을 사용해야 되면 이후 턴부터는 효과가 강화되어 대신 보호 1을 얻고 정신력 5 회복. 그냥 피 딸깍하면 깨지지 않을까? 공격 가중치가 1인 스킬로 피격받기 직전에 다른 아군 스튜던트가 있으면 대상이 공격을 대신 받도록 함. 턴당 2회 조력자 제외 크리틱을 사용한 턴 종료 시 이번 전투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줄일게. 아군 약지 야수파 스턴트가 있으면 그 자리를 동일한 스턴트를 불러 다시 채움. 이 효과로 부정적인 효과 1개당 합 위력 2. 잠깐. 내가 이거를 로자. 이게 그거구나. 수비 크리틱 발동될 때 반짝인다는 그거구나. 노트 테이킹을 해둔 게 있었지. 이 스킬의 피해로 대상이 틀어지지 않고 적기 대장 침략 효과 발동하지 않는. 동일한 스튜던트를 불러 다시 채우고 이 효과로 등장한 스튜던트는 매턴 시작 시 이번 전투 동안 사망한 아군 수만큼 취약 공격 레벨 감소를 얻음. 동물의 생김새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야수라 부르는 것들이 가지는 야성을 깨어내고 표출해내는 것이 바로 야수파입니다. 이거 다 읽어봐도 너무 길어가지고 모를 것 같은데 그냥 가자. 턴 시작 시 아군 약지 아수파 스튜던트에게 각 대상이 생존한 턴수, 현재 턴 포함만큼 공격 레벨 증가, 방어 레벨 증가를 무작위로 섞어 부여합니다. 흐트러진 아군 스튜던트가 있으면 턴 종료 시 대상의 흐트러짐을 해제. 이 효과로 흐트러짐이 해제된 스튜던트는 다음 턴에 하나여 모든 공격 내성과 속성 내성이 취약으로 변경됩니다. 패닉 상태의 스튜던트가 있으면 턴 종료 시 대상의 정신력을 45까지 회복합니다. 패닉 변경 불가 효과가 적용되며 턴 종료 시 패닉 상태면 정신력 20으로 변경됨. 체력이 70% 이상이면 페이지 변경. 자신의 고유 효과 외 나머지 효과 전부 소멸. 해당 턴 시작 시 야수파 마스크 2룰을 얻고 정신력 45까지 회복. 그냥 2페이지 되면 세진다는 거네. 침잠이었으면 대상의 침잠 횟수 2 증가. 피격 직전 대상에게 출혈이 없으면 대상의 출혈 횟수 2 증가. 빰빰빰빰. 영감이 떠올랐어요. 피 딸깍해도 지령은 수행해야. 그럼요. 짜증나게. 지령은 해놔야죠. 약지 부금은 클래식이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 클래식이어가지고 미친 게 너무 잘 표현되는 것 같아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이게 원래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인이 느끼기에 헤비메탈 하시는 분들 화장도 조금 많이 하시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야, 쟤 진짜 막 나쁜 사람 같아 보이네 이런 착각하는 거 있잖아. 근데 막상 헤비메탈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의 바르시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막 다 있는 자리 싹 다 치우고 가고 오히려 되게 이렇게 막 건강한 마인드셋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조용히 클래식하라는 그런 느낌의 애들이 막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게 오히려 그 컨셉에 더 맞는 거. 음악하는 사람 중 메탈하는 사람이 제일 순하다 해서 그니까 지령에게 불확실한 것은 없네. 기령에게 불확실. 잠깐만 이거 봐야지. 어디지? 기다려 주시게.
마법의 삐삐님이 전해주는 지령의 해석이 조금 귀여워. 인정 욕구 충족. 나 이거 너무 좋아. 여기 당연한 믿음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헤헤 나 인정받았다. 이거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 비 오는 날 옷 벗고 거리 활보하는 사람보다 화창한 날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섭죠. 왜 옷을 벗어? 다 옷 입어. 어서 옷 입어. 헤헤 칭찬받았다. 옷 입어. 옷을 입도록 해 얘들아. 다음 지역은 어디지?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잠깐만 어디 있었지? 너네 어디 있었지? 너 누구랑 싸우니? 이거랑 싸우고 왜 나 계속 불리함? 왜 날 불리하게 하는 거임? 나한테 왜 그러니?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임? 빰. 너도 그냥 방어하도록 해. 아, 제가 막아주는구나. 참 얘가 하나 막아주는구나. 너 뭐하니? 너 뭐하는 애니? 막아주니까 괜찮은 걸로 할까? 하나, 둘. 좋아. 그대는 어디까지 가고 뱃살도 있을지. 인광욕을 해줘야 고급 보디 만드는 거라고? 이제 루슈로 저 사이좋은 부녀를 강제로 이별시키면 그러니까 왜 벗고 다니는데? 벗지 말아요. 차! 내 침 뱉는 애들보다 침 흘리는 애가 더 무섭다는 건 확실히 알 것 같아. 침 뱉는 애들은 그냥 가오로 뱉는 건데 침 흘리는 애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 아이씨 짜증나게. 내내 유쾌하게. 침 흘리는 건 광경번이라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 눈도 마주치면 안 돼, 맞아. 미니님이 방송에서 집중하면 침 흘릴 수 있죠. 아이, 난가? 아야, 아파요. 아야, 아파요. 예측한 대로 아파요. 안 남았어도 이 정도쯤은. 이 정도쯤은. 나 이거 못 깨면 어떡해요? 우리 피딱각해도 못 깨면 어떡해요? 나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자신 1도 없는데 어떡해요? 미래를 과거와 같이. 아쉬운 거죠. 그럼 놀려야 된다고? 그럼 나 너무 슬픈데 어떡해요? 얘 뭐야? 왜 이래? 너 뭐야? 무슨 스킬이야? 이거 다 크리틱이야? 어머나 세상에. 그녀 이대로 괜찮을까? 지영은 또 어디 있니? 너네 여기 있구나. 빠바바바밤. 지금 내가 여기서 죽이면은 얘네가 죽겠네? 그대는 어디까지 각오했을지. 왜? 때리면 안 됐어? 무슨 일이야? 왜? 나 뭔가 잘못한 건가 봐. 어떡하지? 읽어볼게 끝나고? 아니 뭔데? 너네만 알고 있어 지금? 뭘 또 읽어봐야 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야. 너의 선택을 존중해. 왜 그래? 뭔가를 안 읽어봤거든. 기다려봐. 끝나고 읽어볼게. 기다려봐. 끝나고 브레이크. 읽어볼게. 걱정하지 마. 좀 모장에 설마 어려운 보스가 나오겠어 하고 있었는데? 두려우신가요? 다시요. 맞으면 안 읽어도 배워집니다. 그래? 어떡하지 우리? 우리 그럼 어떡해? 어떡해 지금 다이어트 틀어지는 건 어떡해?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어씨 나 많이 죽었는데? 좀 야, 괜찮아? 야 많이 죽었는데? 괜찮음? 별을 이쯤 괜찮음? 속을 우리 이래도 돼? 와 잠깐만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나 다시 할래. 잠깐만 다시 할래. 다시 할래. 대상 변경 불가네. 아니 이 스킬의 피해로 대상이 흐트러지지 않고 적중심 침착효과가 발동하지 않음. 그냥 때리지를 말았어야 되나 본데 이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딸깍의 위험성? 거미줄 가면 됐잖아 한 잔에. 루시로 아군이나 쓸까요? 그럴까요? 루시로 그냥 싹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냥. 검시로 다 죽이죠? 아 그럴까요? 우리 한번 네, 죽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맞지? 이거 맞는 걸로 기억하거든? 기다려봐. 이 됐다. 시계 소리 또한 끊어지겠지. 맞아. 일단 때리고 가죠. 그렇게 바로 죽이지 말고 기다려봐. 감상은 어떤가요? 자네 네네. 미니 바보는 건잠이다 여러분. 나 얘네 세트 처음 써보긴 하는데 낮도 밤도 지워. 정말 숨 기본만 다 배워서 배우네. 기본만 강의 받고 왔어. 8 앞으로 하나. 토세구팽 가자. 할 일 다 하시. 그러니까 이미 벌써 두 예측한 명이나 대로. 죽었잖아. 림버스 유저들 한 명이라도 죽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지병이 있는데 검슈가 치료해줄래요. 인정. 완전 인정. 완전 인정. 짜증나게. 아프잖아. 아 아프지 않나? 아 잠깐만. 나 이스마일 들어왔나? 나 정산모소 전술 이스마일 시야전. 있는데? 정산모소 어제 이스마일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나? 마지막에 넣어놨었나?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얘 곧 죽겠다. 파웅이 곧 죽겠다. 대기에 있었어요. 후순이었어? 아 걔는 열심히 케어해야 되는 걸로 알거든? 기다려봐. 얘를 때려야 되네. 이요? 잠깐만 한 명 죽었니? 아니 너는 나 야가가 흐트러졌다니. 미래의 로티아스 히치오 로자리나가 기대되네요. 진짜 또 하다 보면 될 거야. 기다려봐. 죽여버릴까 진짜? 여기다 넣고 이렇게 분리해도 괜찮은가나? 진짜 근육 이대로 분리해도 괜찮은가? 아쉬운 거지. 묘시가 직접 썰면 훨씬 세져요. 아 직접 썰라 그럴까 그러면? 다 죽여가니까? 우리 직접 썰라고 할까 그러면? 그거 나쁘지 않은 것도 같고. 직접 한번 썰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한번 직접 좀 썰어봐. 얼마나 강해질지. 감상은 어떤가요? 최소 한 명 이상 위대하게 만들어야 세집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어차피 죽어가는 거, 그치? 나 근데 아직 아까 내가 쟤를 때리면 안 됐었던 건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곧 다시 나오지 않을까? 크리티크? 아쉽네요. 크리티크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멋진 상은 남은 작품이 되길 바랬는데. 억제 완료. 이렇게. 아파. 어떡해? 제가 보는 눈이 부족했는지 어떡해. 우리 홍수. 관람객분들께 더 이상의 주태를 보일 순 없죠. 이거다. 잠깐만. 크리티크 사용한 턴 종료 시 이번 턴에 전투한 사망. 얼른 죽기 전에 배자고요? 얘를? 대상 변경 불가.
대상이 강렬한 색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비 스킬을 장착했으면 대신 합 위력 6 피해량 마이너스 90. 그럼 강렬한 색채가 있는 애들은 수비 스킬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 이거 말 안 해줬어? 왜 말 안 해줬어? 피해량 100%? 이러니까 개쳐 맞았구나. 오. 관람중 아니 루 정수. 너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루파한테 한 말이었어. 루파한테. 아니 너네한테 한 말이 아니라 루파한테 한 말이었어. 잠깐만, 색채 어떻게 생긴 거지? 강렬한 색채.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러면은 강렬한 색채 있는 애 너는 이렇게 하고, 자 이래봐. 너는 방금 나왔으니까 없을 거고,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허점을 파악했다. 너도 오제트의 없고. 눈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옳지. 시계 소리 또한 끊어지겠지. 크리티컬 피해 증가. 한 명한테밖에 없는 거야 이거? 강렬한 자꾸 색채? 보면 다른다. 한 명이밖에 없는 건가? 얼음일 뿐인가 보구려. 에이. 그러면은 나 죽었대요. 저희 다시 할까요? 저 이제 좀 이해한 것 같은데. 맞네. 색채 있는 아이는 이미 죽었어. 저희 다시 할까요? 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사실 좀 많이 무시를 하긴 했거든. 내가 좀 무시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참 이게 좀 오장 보스라고도 많이 무시한 것 같아. 완전히 이해해서 죽음 레알. 다른 거는 그냥 다 합치면 되겠네? 기믹을 읽지 않은 민니는, 아니 읽지 않은 건 아닌데요. 한 번 읽는, 이게 원래 쳐 맞아봐야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알지? 첫 번째 읽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한 40% 눈에 들어와. 근데 나머지 60%는 쳐 맞아보고 아픈 다음에 애들 죽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 바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야.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너는 무슨 색깔이니? 이미 입회 중입니다. 너는 짝패, 제게 말을 성하. 거는 건 룰 위반이죠. 뚜루둠 둔둔둔 뚜루둠 빠바바바밤 빰빠바바밤. 이거 파란색도 채워야 되는데. 료슈로 죽일까? 나 하늘색 3개 못 채우겠네. 극적. 뚠뚠뚠뚠. 남은 놈도 다 쏠까요? 이 도파민 중독자들아. 이 도파민 중독자들아. 남은 놈들도 다 쏠까요? 이러고 있어. 씨. 나 이제 이해했는데. 나 이제 이해했는데 애들 다 죽었어. 아직도 기분이 좀 묘해. 나 아직도 기분이 조금 묘해. 기분이 조금 묘해. 잠깐만. 그 긴 거 나오는구나. 얘들아, 나 그 긴 거 볼 수 있나 봐. 나 그 긴 거 처음 봐. 저 그 긴 거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 오제트 버프 못해. 죽이긴 조금 아쉬운데. 잠깐만, 내가 이 시계 소리 또한 끊어지겠지. 한 명을 지정, 턴당 2회. 이러면은 퓨리오소 이스마엘을 바꾸고 대중입니다. 쓰기엔 지금 제게 말을 이건데? 거는 건 룰 위반이죠. 짝패. 이스마엘 쓰기에는 빨강색 요거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아? 나 이거 빨강색 해야 되는데 이거 색깔 맞추기 해야 돼요. 삼스를 써도 괜찮다고? 맞다! 맞네! 맞네! 이거 삼스여가지고 괜찮구나! 야, 너네 말 안 해줬으면 내가 깜빡할 뻔했다. 고마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패 맞는다. 오케이 좋았어 완벽해.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루슈 요거 하나만 막으면 되지 이제. 아직 안 죽여도 되겠죠? 됐다. 나 이러면은 잘 됐어요. 그대는 어디까지 각오했을지. 나이스! 앵화. 나름 이거 두뇌 풀 가동이었어. 짜증나게. 거미집 오늘 여기서 써보려고 열심히 배워왔거든? 거창을 근데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큐리오스 안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잘 나가네요. 야! 저리 꺼져라. 꺼져라! 와 나간다! 맞아 두드려 맞아 두드려 맞아 죽어 야 진짜 그 긴 거 진짜 어마어마하네. 샥샥샥샥샥샥 재현 종료. 진짜지. 리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 뭐 거둔 딸깍 정도? 딸아이도 이 상처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구려. 뭐야? 당신들이라면 충분하겠군요. 제가 공지를 깨면 애장품을 오래도록 눈에 담을 자격이 뭐야 왜 그래? 전술 시야 전개. 잠깐만 세상에 오젝트의 눈으로. 왜 이러시는데요? 지금 이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지? 야수파 마스크드 이건가 보다. 마스크 두루 이건가 보다. 부정적인 효과수만큼 턴 시작 시 획득하는 수치가 이 감소. 당신의 피부 아래 맥동하는 붉은 색감을 거치게 핫패벳이 이 효과가 다음 턴에 하나여 취약 이어는 효과로 변경돼. 피격을 받을 때마다 방어 레벨이 1씩 증가한다고? 스킬 코인으로 피격을 받을 때마다 턴 종료 시 이 효과를 얻은 방어 레벨이 소멸됨. 당신의 피부 아래 맥동하는 붉은 색감을 거치게 핫패벳이 이 효과가 다음 턴에 하나여 스킬 코인으로 피격받을 때마다 방어 레벨이 1로 감소. 잠깐만 뭐? 핫패벳이 1씩 감소하는 효과로 변경돼. 최대 20 해당 턴 종료 시 효과 소멸돼. 열심히 이기라는 거네 그러면? 이겨. 빠바바밤 빠바바밤 딴따라담담담. 잠깐만 방금 했으니까 우제트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야, 승률 따가기 좀 더 귀찮은 거 아니야, 왜? 리상을 많이 죽이고 싶나 본데?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아니구나, 허점을 우제트를 때리는 파악했다. 거구나, 지금. 오젝트의 눈은 아군의 방어 취약점을 놓치지 않지. 죽일까? 패장인데 합을 친다고? 홍루야, 합을 못 이기면 상륙수밖에 너네 너무 잔인해. 이미 너네가 더 입혀줍니다. 나빴어. 제게 말을 거는 건 룰 위반이죠. 자, 우울 스킬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너는 일단 패장인데 합치는 거.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나쁜 놈들아. 너네가 지금 홍루를 2번 죽이는 거야, 알아? 너네가 지금 홍루를 2번 죽이는 거야, 알아? 아, 씨. 보내야 되겠는데 진짜? 어떡하지? 미안하네. 홍루야, 미안하게 되었어. 내가 너를 많이 아끼긴 하는데 미안하게 되었어. 패장 합치는 거 처음 보기는 해. 어떡하지? 지금 아마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 번만 써본 사람. 아, 어떡하지? 아, 보내 계신. 아, 나 너무 아끼는데. 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
바짝 패군요. 아, 나 홍련 너무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사랑했다. 아이씨, 짜증나게. 아, 씨, 짜증나게.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나만의 항해 방식. 뿜뿌르름. 어우, 너무 맞아. 어떡해. 너무 아파. 아, 아파. 아, 얌전히 뒤져주면 좋겠다. 나 스토리 빨리 보고 싶은데. 당신이었군요. 저를 묻어주리가. 예? 예? 민니가 홍르를 사랑한다고요? 알아. 홍르가 죽어버리면 먼저 위대해졌네. 재물도 못 됐어. 어떡해 우리? 아쉬워서 어떡해. 여차하다가 안 되면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그 크리틱 때문에 날아가 버린 수모를 리트 해가지고 여차하면은 이번에 완벽하게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임파스터. 그치 리트 하는 거지. 아쉬운 거지. 하지만 네. 하지만 네. 하지만 매횡이 나왔죠. 하지만 매획 나쁘지 않죠? 잠깐만 얘가 크리틱이니? 영감의 전율 얘는 또 뭐야? 뮤슈가 해주겠지? 영감의 전율 속도와 상관없이 이 스킬 합을 할 수 있음. 메인 타겟의 부정적인 효과 하나당 최적이랑 플러스 1 피해량 10 각각 최대 60 각 대상의 부정적인 효과 1개당 피해량 10 합패배 피해량 75 무조건 이기라는 거네? 리상이 죽었다고? 근데 리상 죽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근데 얘한테 이게 무조건 마지막으로 되잖아. 그래서 먼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리상도? 리상 맞니? 리상 안 때리네? 야 리상 안 때린다. 이번에 리상은 내가 죽일 수 있겠다. 아 근데 안타깝게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우제트도 터트려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안 쳐도 되고 두 번째 파란색 안 쳐도 되고 잠깐만 하나에 되고 너 하고 키라야 고생이 많아. 나도 고생이 많아 얘들아. 얘들아 나도 고생이 많아. 나도 그거 나도 완전 많이. 나도 완전 많이. 나도 완전 많이. 그려낸데 알아. 아부 왜 고생이 많으실까요? 아니 처음에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읽었더라고. 내가 크리틱을 좀 늦게 이해해버렸지 뭐야. 그래서 고생이 갑자기 늘었어.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원투한클에 그냥 그 90% 마이너스 90을 읽지를 않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는 중인데 애들 제대로 썰지도 못하고 지금. 미니만의 항해 방식. 초목과 비 코코. 야 너네도 위대하게 만들어버린다. 내가 알아야 시켜가지고 절만한 것들. 너네도 내가 수비 딸깍 해버린다. 허그 너네 브레이크 슬랩. 나의 재물을 시켜버려. 깡깡깡 얍 헙헙헙헙. 불 실어 버텨. 반드시 되찾을 거다. 제발 튀긴 게 많은 미니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약즉 보강 완료. 내가 직접 써는 거랑 그냥 죽는 거랑 그냥 죽어도 류슈가 강해지기는 해.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그치 그냥 죽어도 그냥 죽어도 세지긴 하잖아 그치. 절박하게 갈망했으니 그냥 죽어도 상관은 없잖아. 헤아릴 수 없이 저주했어. 근데 조금 더 세지는 것뿐이야. 아 직접 썰면은 좀 더 세지고. 총알값 아까울 놈은 아니군. 전술 시야 전개. 오제트의 눈으로. 이건 뭘까? 너는 뭐니? 이건가 보다. 손해가 있긴 합니다. 직접 써는 게 훨씬. 당신이 피부 아래 맥동하는 붉은 색감을 거칠게. 광역 난사. 보유한 대상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네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자, 누가 색깔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입회 중입니다. 제게 말을 거는 건 룰 위반이죠. 뭐 너야 알아서 하겠지? 너는 위아래가 없군. 자꾸 보면 다른다. 자꾸 보면 닳는다. 어때? 훨씬 푹신해 보이지? 키스. 머리 많이 푹신해 보여. 이 시계 소리 또한 끊어지겠지. 빰빰빰빰빰빰빰빰. 저런. 매 우세인데 그냥 칠까? 매 우세면 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근데 합의 되면은 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 설마 매우 우세 지면은 그냥 빡종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매우 우세가 질 수는 없어. 이거 만약에 매우 우세가 진다, 이거는 그냥 리트를 박으라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오제트의 눈은 아군의 방어 취약점을 놓치지 않지. 왜 갑자기 분리가 되죠? 이게 무슨 일일까?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분리인가요? 왜 분리죠 갑자기? 뭐라?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왜 분리하지? 왜 매우 우세인데 왜 분리하지? 왜지? 이것도 그건가 보다. 아까 봤던 그건가 봐. 부정적인 효과당 최종 위력 1인데 내가 너무 많이 부정적인가 봐 지금 사람이. 메인 타겟에 강력한 색채가 있으면 합 위력 6. 강력한 색채. 자, 누가 메인 타겟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누군가요? 안 보여. 모두가 메인 타겟이니까. That makes sense. duh. 그러면은 저희 어쩔 수 없이 다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그럼 싹 다 수비해야 된다는 거잖아. 내 마음 어떡해 그러면? 하지만 매행을 한번 하자고요? 매행을 한번 해? 얘는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하지만 이건 어떡해? 매행이 다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매행 할 수 있을 거야. 자,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안 쓰면 안 사라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래도 안 되나? 이것도 회피를 하는 게 맞니? 이렇게 가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죠? 괜찮죠? 괜찮은 거 맞죠? 지금 좋아요? 진짜 개처 망하지 않는 이상 괜찮은 거 맞죠? 당신 한번 해볼게. 어차피 한 개 켰는데 문제가 있나? 그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한 개 키면 괜찮은 거야? 그 긴 거! 전탄격발. 얘네 재밌다. 아이씨, 짜증나게. 짜증나게. 자, 어디 봅시다.
헤헤 헤헤. 넌 이제 큰일 났다. 자꾸 보면 다른다. 자꾸 보면 닮는다. 이미 입회 중입니다. 자 제게 말을 광 거는 건 룰 망했고. 위반이죠. 괜찮아. 이펙트가 많아지니까 효과가 겹쳐서 못 시. 나는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거 할 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위에 바로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선 어디로 이어지는지 안 보일 때 조금 빡센 것 같아. 어떻게 예쁘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잠깐만, 우제트가 당연히 안 되겠지? 맞는 것 말해주지 같아요. 않아도 이미 허점을 파악했다. 안 됐네. 우제트의 눈은 아군의 방어 취약점을 놓치지 않지. 당신 오른쪽 위에 선 난 보여주는 게 다 있긴 한데 그것도 조금 복잡합니다. 배운 일이야. 종종 까먹으면 다시 봐야 되고. 맞아. 그리고 막 생각하던 흐름이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더라? 예측을 막 이러면서 의그러. 가끔씩 깜빡할 때도 안녕. 있어. 아, 나 뭐 보려고 뭐 체크하고 있었지? 막 이러면서 아 잠깐만, 두 번째 라인이 누구한테 이어지더라? 아이씨, 짜증나게. 때리지 마. 나 아프지 마. 뭐 죽어버려 그냥.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나만의 항해 방식. 여러분, 만약에 거미집 관련하여 사용 방법 TMI를 막 올려주고 싶으시거든. 카페에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니야, 요거 하는 거 추천할게. 뭐 내지는 뭐 루퍼 보스는 원색적으로. 이런 TMI가 있어요. 카페에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다행이다. 아까 크리틱에서 한번 시계 맞고, 근데 애들이 너무 인격이 세가지고 솔직히 인격발로 이기는 거긴 해 이거. 내가 공들여 꿰면 애장. 아직 11번은 죽어야 특별히 한다고. 보여줄게. 나이스. 와, 너무 강하다. 야, 이거 그거잖아. X로 깰 때만 나오는 거. 이거 되게 마음 아픈 구간인데 이거 대사 그 인격스 볼 때 너무 마음 아픈 대사였어. 아이고, 몸이 좋으면 머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지갑이 두둑해서 인격이 다 있으면 이제 머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죠. 피탈각을 해도 되죠. 나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여긴가? 나 어디로 가 이제? 뭐지? 아, 좋은 기억. 나 이거 안 봤어요? 여기 맞아요? 지금 방금 만단지 한 거예요? 아이, 너는 테스팅한 거야 내가. 기억 못할까봐 알잖아. 아, 설마 내가 몰랐겠어. 컥. 쓸데없는 짐승을 좀 떼어내니 볼만하군. 당신 정말로 자신만의 사조를 만들 생각이군요. 쓸데없이 되묻는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야수파라면 그 사조를 사육해 내기까지 당신을, 아니 뭐라고 말한들 의미는 없겠군요. 쓰러지기 직전 우리를 향해 거대한 팔을 휘두를 것 같은 도슨트는 이내 방향을 바꿔 우리가 들어왔던 문 하나를 그대로 박살내버렸다. 그러면 차라리 시간이라도 더 끌어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실이 끊긴 인형처럼 도슨트의 몸이 축 늘어졌다. 숨이 멎었나? 유언 정도는 단축하나 싶더니 끝까지 말이 많군. 근데 약재와도 척을 지게 될 것 같구려. 뭐 당장 이겼으니 된 거 아니겠어? 우리끼리 손가락 간부까지 잡아낸 건 또 처음이니 기뻐하자고. 우리끼리? 나도 졸라 열심히 싸웠거든. 너도 우리야 이제. 키라 씨가 없더라도 결과에는 큰 차이 없었을 테니 그레고르 씨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좀 봐줄만 하군. 시계 옆에 다 모여있다면 이제 형 한해 호들갑 뜰 일은 없겠어? 너무 훈훈한 멘트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에 기뻐하지 마라. 고작 이런 승리 정도로 만족해서는 관리자님 옆에. 하긴 오티스 씨나 돈키호테 씨처럼 원래부터 강했던 분들한테는 별로 신날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무슨 소린겐가? 그대들은 신나는 모습만 봐도 본인은 신이 난다네. 헌데 그자가 왜 마지막에 문을 부수었는지 아시오? 그러게 문을 부숴봤자 거긴 우리가 들어온 문도 아닌데 왜 그랬다? 뭐 죽어갈 때 제정신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일단 나가서 상황을 알리죠. 여기 있는데? 여기였는데? 들어왔던 문을 열고 나간 이스마엘이 뒤에서 나타났다. 뭐야 이거 나가는 문 어디 갔어? 못 나가게 만들려고 여기 부숴버린 거구나 지금. 설마 나가는 문이 매번 바뀌는 거야? 아니 그리 단순하진 않겠지. 나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고 다른 소지들처럼 산과 암벽을 발길 닿는 대로 자유롭게 걸음할 수도 없으며 내키는 대로 날개와 뒷골목 사이를 누비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그게 이런 의미였나? 본래 들어온 뒷문은 검지아비라는 자가 살던 복도와 이어져야 할 터. 헌데 부서진 문을 넘어도 소지아비의 복도 그 푸른빛의 공간을 잠시 경유할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조로 바뀌었구려. 시작점을 잃어버렸으니 이 방에 있는 어떤 문을 열어도 마찬가지일 테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부서진 문을 넘어도 소지아비의 복도 푸른빛의 공간을 잠시 경유할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조로 바뀌었구려. 시간이 지나면 구조를 위해 이곳에 방문할 겁니다. 워프 열차와 달리 정상적인 시간 흐름을 가진 공간이기에 1, 2주 내로 복귀할 가능은 할 것 같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그럼 먹을 게 문제네요. 일단 로자 씨가 간식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걸로 사흘 정도. 안 가져왔어. 그야 지구나 던전 같은 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안에 있는 것들이라도 좀 찾아볼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통로가 막혔다면 베어내면 그만이지. 기억, 날아가는 건 괜찮아진 거냐? 전혀. 이 검은 여전히 베어낼 때마다 기억을 가져간다. 어떤 기억이 베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가까운 기억이나 소중했던 기억이 날아갈 테지. 야,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를 막아주는 게 히스클리프인 것도 너무 좋다. 히스는 소중한 캐서린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아라야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얘는 캐서린을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대입이 엄청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막 멈춰주는 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 나를 제외하면 히스클리프의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는 이는 히스클리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히스클리프는 그날 폭풍우가 치던 세피아색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기억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주석 붙여주는데요. 라고 말하자마자 작가의 의도 파악 바로. 분명 요슈의 상태와 히스클리프가 처한 상태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기억을 아무렇지 않게 소모하려는 태도에 히스클리프는 모종의 불안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처럼 요슈를 붙잡았다. 뭐지? 똑똑한 애들이 1, 2주면 구조하러 온대잖아. 그냥 칼 뽑지 말고 버티면 안 되는 거냐? 무전기는 작동하지 않는군. 아예 위로 가서 그 엄청 많은 문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 됩니다. 그랬다간 영원히 복도 속에서 헤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그 마에스트로 같은 녀석이라도 오면 개죽음이긴 해. 늑대탈 요원 졸라 의미심장했다고.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요시히데가 치트템 써주는 게 제일 나은 선택지 같은데. 그렇긴 한데 운 좋게 내일이나 모레 호들갑 떨지 마라. 클 잊어버릴 뿐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뭐 좋은 기억이라는 건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 재미있는 구경이었다 시계. 격렬하게 흔들리던 이전과 달리 검집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잊어버릴 뿐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윽고 새하얀 검신이 드러나고 이제는 막혀버린 문이 있던 벽을 단숨에 가른다. 당연하게도 아라야 시키가 그 존재를 배워낸다는 것을 요시의 기억 또한 배워짐을 의미하기에 아쉽다. 조금 맞춰졌었는데.
조금이나마 맞춰져 있던 아라의 신락 같은 표상 또한 조각조각 베어져 가라앉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라야는 기꺼이 류슈의 검나를 놓아주었다. 괜찮아. 다시 쌓아 올리면 돼. 그러니까 조금의 원망도 없이 웃음 섞인 위로만을 내비치며 너무 마음 쓰지 마. 아라의 목소리는 요시의 기억과 함께 천천히 사그라들어 간다. 아... 다음 목적지. 되게 잔잔하게 슬프네요. 그죠? 뭐. 아, 돌아오셨군요. 질문 하나만 하지. 이 거미집의 뒷문을 굳이 그렇게 확인하는 저희가 뭐지? 호에나임 씨에게 못 들으셨군요. 문에 대한 정보는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정보여서요. 그리고 이곳 거미집은 조금 서둘러서라도 거점화 작업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작전 시에는 이런 안전지대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잠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분쟁? 작전? 뭐 전쟁이라도 한다는 거야? 평온하게 말해주시는 것 치곤 내용이 이상하지 않나요? 대비라는 건 도대체 이젠 숨길 생각도 없나? 응? 다들 왜 그러십니까? 정녕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요. 아, 저는 다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몰라도 아는 일 아닌가 싶군요. 이미 몰락한 엘사, 그리고 몰락해가는 W사. 여러분이 신생 W사라고 저희를 부르시는 것처럼 저희는 림버스 컴퍼니를 신생 엘사라고 부릅니다. 노리는 위치가 같다는 말이죠. 다만 엘사랑 다르게 W사는 몰락해가고 있을 뿐 아직 완전히 몰락한 것도 아니라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라는 게 도시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무력도 충분히 갖춰야 하다 보니 서로 부딪혔을 때 무력적인 분쟁이 벌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난 이렇게까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어디까지나 일개 팀장의 추측입니다. 회사에 높으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실지도 모르죠. 오늘 협업은 좋았습니다. 성과도 기대치보다 높게 나올 것 같고 손실률도 낮았고요. 귀사에 대한 협력업체 평가보고서는 긍정적으로 작성해두겠습니다. 앨런과 헤어지고 전초기지까지 돌아온 뒤 우리는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호에나임에게 모두 말해주었다. 분쟁에 관해서는 그다지 말하고 싶지 않은지 호에나임도 파우스도 언급을 피했고 대신 류슈에 날아간 기억과 검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야, 호에나임, 그 검사 결과는 아직이라네. 조수 20분쯤 걸릴 거라고 말한 지 3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까먹었나 보군. 시끄럽게 구는군. 류슈는 한심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히스클리프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도 초조하긴 한데 평소보다 담배를 전부 태우고 세로브를 붙이는 속도가 늘어 있었다. 아, 히스클리프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졌냐? 애가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 클럽? 불의원의 밀도가 낮아질 생각을 하지 않는군. 좀 쉬엄쉬엄 피워주겠나. 훈증이 될 것 같아서. 결과를 빨리 말하면 된다. 안경잡이. 듣고 나면 나갈 테니. 자네들은 전부 시간에 대한 존중이 없군. 아무리 상대적이라고 한들 이만한 물건의 심층 분석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결했다는 건 엄청나게 빠른 처리 속도라네. 근래 자중하려지만 이번엔 솔직히 말하지. 이런 결과는 천차적인 나의 두뇌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던 일이네. 지나다니는 연구원 아무나 붙잡고 물어도 벌써 다 하셨다고요? 라고 물을 만한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보채지는 게 싫었던 건지 호에나임은 말했던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띵 하는 검사 완료 알람이 울렸다. 뭐야, 끝난 거야? 간혹 예상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일이 끝날 때가 있지. 대체로 천재인 내 덕분일 걸세. 그런데 왜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거지? 결을 빨리 말해라. 아가리를 닥치고 있으라 하길래 그래 보고 있는 중이네. 요시 내가 그렇게 제대로 쥐를 리가 없잖아. 막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고생 많은 건 알고 있으니까 닥친 일부터 좀 해라. 뭐 그런데 키라 너무 귀여운 동생이 되어버렸는데? 저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주게. 저는 말대로 그런 뜻이었다. 싱번보다 나은 구석이군. 싱클레어 번역보다 나은 아가리를 닥치고 있으라길래 요시데가 그렇게 줄일 리가 없잖아. 그런 거 아니야? 아주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으니까 닥친 일부터 좀 해라. 왜 이렇게 귀엽지? 너무 마음에 든다. 언니 편은 역시 동생. 되게 뻔뻔하네. 검사기 위에 올려진 검집이 달그락거리며 움직인 것만 같았다. 마치 으키라도 한 듯. 뭐 설명하도록 하지. 첫 번째로 과거의 요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들은 기억이 사라졌다네. 그게 다야? 당연히 더 있다네. 두 번째로 누군가의 이름을 잊어버렸더군. 자네 소드 과장과 함께 일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 에피? 그 경우엔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했던으로 물었을 걸세. 소드 씨가 여기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 애송이 확실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군. 파일럿의 이름을 까먹은 거야? 그 외에는 버스 안에서 들었던 돈키호테 양의 모험담 172시간 그건 잊어버려도 되잖아. 갈매기에게 주었던 음식의 종류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던 거. 172시간? 이거는 진짜 다행이다. 그럴 수가. 본인과 요시군의 소중한 추억이 몽땅 사라졌다는 겐가? 돈키한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꽤 괜찮지 않아? 그 엄청난 검을 뽑을 대가치곤? 빠져나간 양 자체는 꽤나 가성비가 나빠 보이는데요? 고장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며칠 분량의 기억이 사라진 거 아닌가요? 와 진짜 이스마일답다. 와 진짜 로자답고 진짜 이스마일 대하 되게 예네스러운 답변인 것 같아. 이거 작가팀 당연한 말이겠지만 너무 당연한 칭찬이지만 이거 대사 치는 팀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긴 한데 뭐라고 할까? 까먹어도 상관없네? 그러기나 히스가 평소에 까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들이랑 다르지 않잖아.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는 아니라네. 아라야시키의 검집, 정확히는 아라의 에고에서 비롯된 힘이라고 말해두는 편이 설명하기 쉽겠군. 그런가. 요시는 여전히 두루뭉술하다는 듯 허전한 눈빛으로 검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라야가 누구였는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 공백 속에 채워지던 조각들은 다시금 모두 베어졌지만 시간은 꽤 소요되는 것 같다만 아라야시키의 대가로 소모될 수감자 류시의 기억을 선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다네. 딸랑구가 이것까지 멘탈 케어까지 예쁘게 해주는구나. 그건 고마운 일이군. 공백만 남은 테두리에서라도 그 기억을 짐작해보려는데 요시는 복잡한 눈빛으로 검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쿨타임만 기다리면 별 쓸데없는 기억만 날리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는 않아. 오늘 사라졌던 요리에 대한 칭찬만 해도 꽤 소중한 기억이지 않았나? 유물의 대가를 역산했군요. 그래, 측정해보니 대가를 치를 때마다 기억마다 그 무게가 다르더군. 가벼운 기억들만으로는 베어낼 수 없는 걸 테지. 그래서 기억은 좀 돌아왔나? 예상한 대로 사라져버린 존재를 다시 떠올리는 건 실패했습니다. 그건 아쉬운 결과군. 마냥 아쉬운 결과는 아니지. 기억 속 빈자리에 무언가 있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추억할 수 있을 테니까. 요시의 말대로 잊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잃어버리진 않은 거겠지. 시계.
만단지에 발을 들였군. 짧은 미소가 담배 연기와 함께 흩어진 자리. 어차피 황 가를 찾으면 되찾을 수 있을 거다. 이 공백에 자리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속에서 류시의 시선은 볼 수도 인지할 수도 없는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이후로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소드와 파일럿의 병문안을 가거나 새로 들어온 LC 신입 연구원의 실수로 뒤틀림이 탈출의 제압을 도와주는 등 작은 사건들이 더러 있었지만 끝끝내 모두 매듭을 짓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살짝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네. 버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의자 감촉 딱히 좋지도 않은데도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없단 말이지. 차! 이런 걸 타고 다닌 거야? 졸라 멋있네. 키라의 감상에 괜히 어깨를 들썩이는 두 사람 사이로 호에나임이 주의사항을 일러두기 시작했다. 앨런 팀장에게 부탁해 둥지 근처 위치까지 좌표를 조정해뒀네. 그대로 직진하면 차도 위로 넘어갈 수 있게 세팅했지. 우리 이제 키라랑 같이 다녀? 괜히 망설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다간 뒤늦게 달려오는 차와 충돌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게. 끄덕. 근데 니네 뭔데 여기 다 있냐? 이젠 아예 눌러 앉으려고? 자네들의 기행을 보고받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이네만 따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지 않나? 그저 좌표 설정 때문에 잠시 방문한 것뿐이라네. 자네는 스스로 방 밖에 나올 수 없었을 텐데 무슨 수로 나온 건지 묻고 싶군. 너 돕는다고 하니까 서류 몇 개 작성시키고 보내주던데? 독방이 혼자 있으니까 졸라 심심해서 온 것뿐이야. 간다고 하니까 인사도 뭐 하면 좋고. 키라 그 짧은 사이에 정이 많이 들었나 봐. 신입들이 자네에게 유감이 없다는 걸 이용해 잘도 빠져나왔군. 프로에겐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포로에겐 말해두라고 제법 강조했다고 생각해. 그걸 말할 사람이 장기치료실에 있던가? 인력 부족의 연세가 끊이지 않는군. 이것도 보고서에 올려야겠어. 하하, 배웅해주러 온 거구나? 뭐 그럼 잘 가게나. 생각보다 오래 부대꼈더니 또 이런 작별이 어색하긴 하고 그래. 어우. 맞아. 다 주고 보냈으니 안녕이란 말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면 좀 그래도 괜히 막 울컥해. 조만간 또 볼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 확률은 낮았으면 좋겠네요. 확률론은 싫어하지만 그런 확률을 꼭 적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럼 요시히데 뭐지?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에바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못한 이야기도 많고 너한테 듣고 싶은 것도 많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봐. 이렇게 줄이는 거 맞지? 그건 다음 봐 라고 줄이는 거다. 그리고 요시대가 아니라 왜 이렇게 글을 잘 써둔 거야?
와 진짜 사랑한다 아낀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는데 요시대가 아니라 요시라고 불러라 이거 한마디로 너를 인정한다 너를 동생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느낌 같아. 이제 나 류시라고 불러. 나 류시라고 불러. 넌 가족이야. 맞아. 아 이것도 너무 좋다. 키라도 얘네가 구해준 다음에 계속 우리 편 하잖아. 그리고 아까 류시 막 도와준 것도 그렇고 아닥도 그렇고. 아 어쩜 이렇게 귀엽냐 키라도. 요시히데가 아니라 류시라고 불러라. 그 이름이 울림이 더 좋으니. 인사를 마친 두 사람이 메피스토 팰리스에서 내리고 기계장치가 덜컥덜컥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천천히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앞에는 버스를 삼킬 정도로 커다란 포탈이 눈부신 빛을 내며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다음 여정으로. 그러고 보니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지? 단테가 다음 목적지를 묻는군요. 베르길리우스. 버스에 돌아온 것 같긴 하네. 이 질문도 좀 그리운 냄새가 나는걸? 뭘 좋은 질문같이 포장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면 꼭 기상천외한 곳으로 가던데. 베르길리우스는 그 말이 맞기라도 하다는 듯 옅은 미소와 함께 나를 돌아보더니 가볍게 입을 열었다. 기상천외라. 마주할 때가 되었다. 그 정도로 말해두는 게 낫겠지요. 다음 목적지는 14구. 엔사입니다. 관리자 단테. 가는 거네요, 엔사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꽤 많은 곳이란 말이지. 저마다의 이유로 엔사에 대한 불안을 표하는 수감자들 사이 가장 깊은 관련이 있을 메르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마치 무엇도 다를 게 없다는 듯이. 출발할게. 부릉부릉. 버스는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부르기 시작했다. 좀 오 다시 이는 언제 나오지? 아이고 너무 슬펐다. 늦게 밀어가지고 솔직히 아쉽기는 했는데 그나마 전 오늘 민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림버스가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이것만 보면은 울 건가 싶긴 하거든. 분명히 진짜 딱 이것만 보면 울 것만 싶긴 한데 구장을 아는 대로 이 캐릭터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냥 구장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캐릭터들한테 애정이 식거나 림버스 스토리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정도로 오래 지나지 않고서는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번 0.5가 유달리 후일담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라야가 검집으로 같이
근데 그나마 해피엔딩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 잊어버린 기억에 대해서 류슈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대사 하나하나 칠 때마다 그리고 바뀐 류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 이 정도로는 흘려야 눈물색을 받는구나. 더빙이 진짜 기대가 되는 장 맞아. 그리고 이전은 버렸어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림버스에서 했던 말장난 중에 사라지느랑 살아지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림버스에서 했던 말장난 중에서 나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잊어버릴 뿐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게. 수자감자들이 잃어버린 것에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해준 게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좋은 9.5장이었습니다. 진짜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됐을 것 같아. 9장 한 다음에 너무 일찍 미뤘으면 진짜 계속 펑펑 울었을 것 같아. 오늘 울컥한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한 5번은 울다가 말다 울다가 만거한 것 같은데 와 마지막에 내가 9장 밀 때도 료슈라는 그 이름에 내가 단 5번을 울었을 거야. 9장에서도 막 이렇게 막 딱히 울 장면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텐데 나는 그놈의 료슈 요거에 엄청 했었거든. 내용 다 알아도 더빙 나오면 더빙 들고 또 울게 될 미니. 원래 명작은 한 번 더 보고 또 오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울컥하시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녹화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부가 준비되어 있긴 했는데 너무 길게 9.5장을 먹은 것 같아서 그래서 딱 여기까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후기 같은 거나 같이 보고 싶은 림버스 TMI 있으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아, 2화는 내일 보도록 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기새들 미니합니다. 나는 내 기억을 한번 다시 읊으러 가볼게요. 가서 세수도 좀 하고 티셔츠도 갈아입고 눈물 범벅인 티셔츠도 갈아입고 나는 도대체 언제 딸이 있었길래 왜 아라야가 내 딸? 난 언제 도대체 숨겨진 딸이 없을 수가 없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 거면 나도 어딘가에 내가 잊어버린 딸이 있는 게 맞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그럼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슝.